김대중 대통령은 권위적이지 않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교훈을 갖는다면 아주 나쁜 경험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저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와닿았던 거는 그 한 권을 딱 읽고 나니까 불끈 용기가 솟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책이 저한테 준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제가 좀 행복해지네요. 그 말 들으니까. 행동하는 양심을 봅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어패입니다, 여러분. 김대중이 남긴 불멸의 유산, 행동하는 사람들의 책.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어버이연합 게이트 그런 표현까지 나왔잖아요. 까도라는 표현까지 나와서 까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게 이렇게 돈 잘 버는 수익 사업인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블루오션이요? 재벌들이 현금으로 차명 계좌에 딱딱 꽂아두지. 나가는 지출은 컵라면 몇 박스 하고 일당 2만 원만 주면 되지. 야, 이게 뭐 대충 한 1년에 한 1억 2천 받았나 보다 하고 계산했는데 이게 5억. 지금 이제 그 이상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새끼 빌딩 샀겠는데? 이거 빨리 이거 뒤에 재산 조사 해봐야 되겠는데?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거기 그래서 어버이연합에서 일베 회원 고소했잖아. 그런 말 함부로 하다가. 아이고, 난 그렇게 생각한다고. 자, 뭐, 어쨌든 간에, 어버이연합에 관련해서는 그런 것도 경계를 좀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추선이 쪽에 비리로만 몰고 가버리면, 청와대, 국정원, 정경련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측면도 좀 경계를 좀 해가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다 세트로 욕먹어야 될 놈들인데 뭐. 근데 화제는 그런 거라니까. 정경련은 원래 그런 놈들, 국정원도 원래 그런 놈들, 청와대도 원래 그런 놈들인데, 추선이 새끼는 죽여야 돼. 이렇게 분위기를 몰고 가버리면, 꼬리 자르기야, 이게. 그래서 지난 방송에도 걱정했지만, 지금 어디 마티즈 타고, 번개탄 맞고 있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럽다니까. 지금도 안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걱정되는데요. 추총장. 자,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최근에 또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차명 계좌가 하나 더 까였는데요. 이게 희망나눔이라고 하는 단체도 차명으로 하나 드러났는데 이것도 어버이연합 계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했던 것이 참 이 사건은 되게 신기한 게 의외가 없어. 그냥 예상했던 대로 그냥 하나씩 밝혀지는 거야. 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 이 계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계좌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지 없어. 우리가 지금 그 번개탄 이야기도 이거 사실 좀 불안하다 이거. 번개탄 마티즈 얘기는 하지 마요. 왜? 아니 정말 내일쯤 또 자살 당하셨습니다 이럴까봐. 제발 있잖아요. 좀 마티 좀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번엔 좀 빨간색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차명으로 드러나고 있는 게 베델 선교재단, 그다음에 비전 코리아, 그다음에 희망나눔 이런 유령의 단체들이 차명으로 이렇게 돈을 받아 챙긴 이게 까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3개, 4개 이런 느낌이 아닐 것 같아요. 수백 개 나올 겁니다. 네. 이게 정경련이라고 하는 게 원래 경제인 모임 단체인데 정경련이 돈을 주고 따로 SK나 CJ가 별도로 돈을 줬다. 왜 줬니? 그랬더니 무서워서 줬다는 거야. 어버이연합이 왜 무섭지? 그러니까. 협박. 그러니까. 난 너무 웃기는 거야. 협박당해서 줬대 어버이연합한테. 도대체 어버이연합이 그 사옥에 밀고 들어와서 뭐 사옥에 불을 지를까봐 겁이 났을까? 이거는 뒤에 얼마나 겁나는 배경을 달고 있느냐, 얘들이 그걸 팔았느냐, 또 실증에서 보여줬느냐가 드러났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런 짓을 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요, 뭔가 자기는 해명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다 시인이 되는 아주 해괴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테면 아까 정경련이 자기네들은 삥을 뜯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정경련을 삥 뜯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는 거야. 정경련이 겁을 먹고 아이고 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려면 어버이연합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 뭔가 무시무시한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 난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너무 웃긴 게요. 청와대에서 해명이랍시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통상적인 업무 소통이었을 뿐이지 따로 집회를 지시한 적이 없대. 아니 청와대 행정관이 통상적인 업무를 그 어버이연합이라는 그런 허접한 단체랑 뭘 주고받을 게 있어요. 그 신비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청와대 행정관이 그 어버이연합이라는 어떤 임의 민간 단체와 통상적으로 주고받을 그런 업무라는 게 있기는 합니까? 안녕하세요. 순대곱창 버섯 전골 전문점 순고민의 대표 안영근입니다. 순고민이란 브랜드는 고급 수제 순대와 한우 곱창을 융합하여 첫머리살을 따서 지어낸
브랜드입니다. 참 정감 있으시죠? 현재 순고민에는 전국 53개점이 오픈하여 투자 대비 점주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브랜드라 자부합니다. 전국에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지만 순고민의 프랜차이즈는 가맹 점주님과 상생한다는 기업 이념으로 판매가 대비 높은 마진을 보장하여 드리므로 어느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높은 마진율을 보장하여 드린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술안주로 식사 대용으로 많은 고객님들이 순대 맛이 일품이며 술안주로서 딱이다며 입에 칭찬이 마르질 않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여 가맹점주님과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고빈의 프랜차이즈가 되겠습니다. 순고빈회를 검색해보시고 창업 문의는 051-555-6611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궁금해요. 먹어봐야 알아. 직장에 다니다 회사가 망해서 급여를 못 받으신 분,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체당금입니다. 노동법은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못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회사가 망해도 사장은 잘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곽승훈 노무사 010-9922-7766 처음 뵙습니다. 예, 저도 처음 뵙습니다. 몽골에서 들어온 말뼈를 그거를 아주 미세 분말가루로 갈아가지고 환으로 만들면 칼슘의 흡수율이 굉장히 높다네요. 특히 몽골 말은 뛰어납니다. 식약청에서 이미 정밀검사 해가지고 합격한 식품이에요. 칼슘의 흡수를 돕는 마그네슘이라든지 비타민 C라든지 비타민 D3를 첨가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이나 폐경 전후의 여성들한테 다육기에 있는 청소년한테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말이 지금 칼슘의 대명사 같은 거구나. 대명사죠 원래는. 근데 그게 비싸고 못 먹으니까. 말뼈로 만든 칼슘 보충제 마슘한 www.한글로 칼슘명가.com 070-4241-4545 말로 만든 칼슘 환이란 뜻이에요. 마슘한. 아기 돌잔치, 결혼식 답례품, 단체 기념품 등 이 세상에 없는 것도 맞춤 가능하다는 갤러리 기프트. 새날의 많은 애청자들이 이곳에서 단체 선물을 제작하였고 사장님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감동했다는 피드백을 보내주셨습니다. 연대를 실천하시는 애청자님들과 욕 대신 감사하다는 말을 듣게 해주신 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www.gallerygift.co.kr 1666-5404 있죠. 뭐 집회를 어떻게 해달라. 그러니까 자기네 말로 그러니까 그건 마치 원래 어떤 정부 부서들끼리 하는 얘기일 때 가능한 그 해명이잖아요. 뭐랑 뭐는 그냥 통상적인 업무 교환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원래 그런 업무가 있을 때 그게 얘기가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어버이연합을 파트너십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데서 파트너십. 그러니까. 제휴업체? 네, 자기네는 이게 아니라는 말을 한 거지만 사실은 그래? 통상적인 업무를 계속 가져가고 있었다는 얘기로구나. 라고밖에 들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정경련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수없이 얘기를 드리지만 정경련 단체는요. 그렇게 호락호락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집행을 하더라도 회원들의 인준을 받아서 집행하는 거지. 사무국이. 사무국장이 무서워서 저 어버이연합한테 돈을 줬다? 이 세상은 돈이 주인인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경련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치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청와대와 검찰과 새누리당 당 저거 호시해도 됩니다. 저 자신 있어요. 제가 어쨌든 지방 말단 공무원이었지만 감이 있는 거잖아. 이런데. 그러니까 정경련은 반드시 1,000만 원을 주면요 1억을 받아가는 단체입니다. 꼬리 자르기예요. 예, 그러니까 거지 뭐. 이게 정경련 진짜 보면 이게 아까 말하던 삥 뜯겼다. 제가 이 말에 지금 분노해서 그러는 건데요. 정경련 삥 뜯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손에 쥐었다 놨다 하는 단체가 어버이연합 그까짓 게 무서워서 삥 뜯겨요. 그러면 정경련이 삥 뜯길 만큼 무서운 단체는 어디냐? 저는 국정원도 아니라고 봅니다. 청와대가 직접 지시했다. 그리고 청와대는 부처를 통해서 정경련 소속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지 않고는 이 돈을 비자금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게 제 확고한 신념이고요. 여기에 아까 그 차명 계좌도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경찰, 청와대, 검찰, 새누리당이 다 국정원까지 연합으로 컨트롤 타워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전에 길거리에서도 계속 이런 의혹을 제가 제기를 했었는데 그 의혹적인 측면은요.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시민도 마찬가지고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경제권도 마찬가지고 동시에 컨트롤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컨트롤 방식이 매우 허접하고 매우 불완전한 컨트롤 방식이에요. 마치 유병원을 추적했던 그 방식, 그다음에 세월호라는 재난을 허접하게 극복하는 방식들, 그다음에 메리스를 극복하는 방식들이 비슷해요. 지금 어버이 연합 이 게이트 사건을 접근하는 것도 되게 어리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정관이라겠으면 무슨 소리냐? 난 개인적으로 그놈한테 그냥 문자 썼다. 뭐 이 정도로 끝낼 건데 아까 진미님이 지적했잖아요. 업무 협약이라는 얘기는 오랫동안 청와대 앉은 행정관이 파트너십으로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쭉 찌르면 아니 업무 협의했는데 뭐가 죄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게 무슨 자기가 그 말을 하면 안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얘가. 근데 박근혜 씨가 언론사 국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세월호 이야기도 했고요. 어버이연합 이야기도 했는데 자기는 전혀 모르는 것 같은 이야기? 이거는 그런 거잖아. 자기가 관장하고 있는 청와대 행정관이 어버이연합을 사주해가지고 세월호 반대 집회를 했다. 거기에 대한 자기 자신의 어떤 죄송하다는 언급도 없던데요. 정말 사람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고.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저는 아이라고 부르잖아요. 박근혜 이 아이가 미디어 언론사 국장급 이상들하고 미팅 이후에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버이연합이 완전히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요. 뭘 했냐면 법조인 게이트를 지금 일주일째 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까고 있냐면 지금 KBS를 제가 오면서 한번 봤어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북한 뉴스가 정확히 9분 40초가 나갔습니다. 이번에 지금도 그래요? 네. 9분 40초 나가고 바로 법조인 게이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안철수가 나옵니다. 네, 안철수가 박지원 원내대표를 통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더민주 새누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약 한 10분 정도를 북한과 법조인 게이트 두 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버이연합은 왜 정경련돈을 받았었냐 그랬더니 우리 노인들 불쌍한 단체에 밥 좀 먹으려고 서울시에다가 자금 지원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가 무조건 거절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사실이냐 하고 기자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 2012년 그 당시에 돈을 받기 시작할 당시에 이름이 이 희망나눔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버이연합이라는 말 자체는 최근 들어와서 이름이 바뀐 거고 그 전에는 희망나눔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이제 말하자면 외부에서 삥 뜯을 때 약간 앵벌이 스타일로 이름을 건 거지. 그랬는데 돈이 와서 꽂히기 시작하니까 신청 자체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시기부터. 이 시기라고 하는 게 이 청와대에 있다는 그 허 행정관 이제 허연준이라고 이름을 아예 다 까네. 허연준 행정관을 통해 가지고 거래가 시작된 시점이었고 이 시점부터 어버이연합이 아닌 다른 보수 탈북 단체들까지 다 허 행정관이 주물럭주물럭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이 허 행정관의 어떤 지시, 이게 뭐 시위 지시겠지. 지시를 안 따르면 지원하는 예산을 잘라버리거나 지급을 보류하는 식으로 그 불이익을 줬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단체들이 자 데모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 제가 먼저 갈게요. 그리고 막 경쟁을 했다는 거야. 심지어는 그 어머니 부대하고도 엄마 부대 봉사단하고도 경쟁 관계를 했다는 거야. 먼저 좋은 자리 가서 알바 가서 먼저 시위하고 사진 찍히려고. 야, 이 대단한 그 뭐라 그러지? 이 앵벌이 조직들을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거느리고 있었던 거지, 청와대는. 그 둥구리님 있잖아요. 이분이 어버이연합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셨더라고. 근데 어떤 시위를 했냐면은 일당 2만 원이 뭐냐, 최저임금 보장하라. 아니 그건 일당이라고 보기 그렇지 시급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뭐 어쨌든 간에 그래갖고 어버이연합 회원분들 나오셔가지고 상욕을 하면서 근데 거기 전혀 안 꼴리시대 둥구리 그분. 그러면서 그쪽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보수단체 돈 받고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래갖고 감정 싸움 붙었던 그 미디어 몽구의 동영상을 좀 보기도 했는데요. 아니 그분이 좋은 얘기 하시더만 아유 아버님들 고생하셨는데 3만 원은 받으셔야지 2만 원 와 약올르긴 약올르겠더라. 거기도 또 발끈하고 니네들은 동원할 때 5만 원 준다며 5만 원. 갑자기 거기서 막 노동력 그 착취에 대한 비용 착취에 대한 얘기가 막 서로 오고 가더라고 고성으로. 근데 그분들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기엔 그거잖아. 어버이연합 지도부가 뭐랄까 슈킹을 좀 하고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회비까지 받았다니까요. 매월 거기 몇백만 원 정도 거쳐요. 200~300만 원씩. 그러면
철없는 노인들 같은 경우는 일당 안 받으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대규모의 인원이 필요할 때는 그 탈북 노인들 데려다가 일당 주고 쓰고 이런 메커니즘이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그 노인네들은 정보가 이렇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느낌은 자기들은 정말 애국 보수단체라는 느낌을 갖고 언론에서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라고 믿고 있는 노인들도 있을 겁니다. 막 이렇게 삿대질하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언론이 지금 우리를 모함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머릿속에 사고 구조가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로 지금도. 아니, 그래서 어쨌든 돈을 받은 사람은 있을 테고 모집책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정말 자기가 뭔가 관념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구나라고 해서 스스로 나와서 자기 돈을 반납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게이트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받은 사람 돈을 줘야 되고, 예. 누가 또 그 돈을 중간에서 횡령했는지 등등을 점화적으로 밝혀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총액이 얼마 정도 정경련이나 국가기관들이 지원을 했는지도 밝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이 단체들이 관변 단체거든요. 네, 국가의 혈세를 받은 단체입니다. 일부. 그러니까 이런 단체들은 반드시 대차대조표를 공개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할 때 저는 그게 우스운 얘기로 했지만 최저임금도 보장 안 되고 집회에 동원되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야. 아니 웃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럼 밥값은 제대로 지급이 됐는 건지, 아니면 임금을 갈취는 하지 않았는지 중간에 이런 종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꼭 어버이 연합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게이트를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됐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보자는 거예요, 이게. 아까 지금 그 서울시 이야기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쪽에서 돈을 안 줬다고. 2010년도에 1,100만 원 자금이 지원된 적이 있다고 서울시가 오늘 밝혔는데 그 당시가 오세훈 서울시장 때입니다. 오세훈 때. 근데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정말 전 할 얘기가 이 양반들한테 많은데 현장에서 직접 많이 싸우고 그러니까. 근데 세월호 때 있잖아요. 군복리 입고 청문회 때에 바로 사무실 앞에서 청문회장이 시끄러울 정도로 마이크를 대고 군복을 입은 상위군 용사들 고엽제전회도 있고요. 한 100명이 넘도록 집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1인 피켓시를 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또 여성 시민들한테 특히 기회다 대고 제가 방송에서 말 못합니다. 온갖 성희롱을 해요. 기회다 대고 해요 실제로. 그리고 온갖 쌍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 부대도 최근에 사실은 강화문에서도 저하고도 또 이렇게 있었잖아요, 마찰이. 그러니까 엄마 부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교조나 전공로 사무실 같이 있을 때 앞에서 계속 기자회견을 1인 시위했었거든요, 이분들이. 전공로 전교 재차라고. 근데 이런 거. 그 다음에 국정교과서 아까 어제도 며칠 전에 우리 FA에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 기자들보다 더 빨리 알았잖아요. 보수단체 어르신들이. 그런 거 종합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사회 유명 인사들을 테러하는 사건이 있었죠. 싸대기를 때리거나 이런 사건들을 우리는 이제 정신병자 정도로 취급하고 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가 또 있어요. 일부 종교단체가 연루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일부 종교단체가 선교 등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 국가를 장악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고 있단 말이죠. 이런 전반적인 흐름에 있을 때 이분들의 활동은 좌우 영역을 넘나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김무성이 공천 대항했을 때 도장 갖고 도망갔을 때 어버이연합에서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김무성 물러나라 뭐 이렇게 이제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해가 없어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렇다고 친다면 이게 전위부대거든요. 돈만 받으면 그냥 가서 집회하는 단인데 이들을 누가 움직이느냐.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봤을 때 제가 볼 땐 국정원과 청와대 외에는 없다. 그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리고 중간에 추선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좀 어느 정도 품위 유지하니라고 이제 횡령도 좀 있었을 거고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 지도부들이라고 하겠죠. 지도부들은 좀 고인건비를 좀 받거나 아니면 특히 특혜 등을 좀 받았겠죠. 다른 데서.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문제는 정치권도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권도.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들을 움직이는 권력은 지금 살아있는 권력인 거죠. 정말 무서운 건데 저는 이제 이게 밝혀졌기 때문에 저는 온 국민이 좀 관심을 갖고 이런 관제 데모, 그다음에 혈세를 직접 지원하거나 간접 지원하는 이런
데모들은 좀 사라져야 된다. 그럼 우리는 뭐냐? 맨날 토요일마다 집회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줘야 되나 그럼 수당을? 아니 전번에 누가 그랬잖아요. 진보나 보수나 할 것 없이 집회는 전부 입금입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어느 아주머니가. 그러니까 아까 제 얘기처럼 이 사람들은 뭘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도 모르게 모든 진실을 자꾸 실토하는 이상한 행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세팅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원해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전부 줄줄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고 자기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줄을 몰라. 그러니까 이게 외상이 없어요. 이게 무려 20여 차례가 넘도록 5억 2천이라는 돈이 오고 갔는데 돈이 올 때마다 데모가 일어난 거야. 2012년 2월 21일 1,800 입금하자 한미 FTA 적극 지지 이틀. 그렇지. 그렇게 13년 9월 노령연금 축소 나올 때 1,000만 원 입금되자 바로 어버이연합 지지 성명 발표. 지방선거 때 2014년 3월 27일 날 국정원에 대한 그 검찰 수사가 딱 나타나자마자 1,500만 원 꽂히고 바로 그냥 정경련 앞에서 지지 데모. 이런 식으로 이게 모든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금하고 시위하고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아구가. 근데 이렇게 외상 없는 장사가 있었네 대한민국에. 어디 용역이나 뭘 시켜도 말이야. 보통 결제가 한 달 반 이건데 이 집회와 시위에 연관된 이 모든 자금들은 전부 철저하게 결제와 동시에 액션이 이루어진 거야. 요는 이 부분에 결재권을 쥐고 있던 정경련의 그 수석 부회장이란 친구가 이승철이었나? 27일 날 미국으로 떠버린 거야. 이거는 검찰 수사를 해도 이게 어떤 과정으로 해서 이게 돈이 지급됐는지 실무자를 벌써 빼돌린 거란 얘기지. 이 정도 되면 본격 수사를 한다고 해도 RCS나 기존에 있던 어떤 수사와 똑같이 실무자 없음으로 인해 갖고 증거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왜? 장부도 없다. 붙인 사람도 모른다. 결재권자는 미국에 있다. 이러면 어떻게 조사할 거야? 스킬도 똑같아. 빠져나가는 스킬도. 저는 지금 즉시 구속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경련 회장이요. 허창수도 지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수뇌부들은 직접적으로 권력에 누가 정점에 있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이 정경련이 그렇게 호락호락 단체가 아닙니다. 그 돈이나 뺏길 단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게 지금 통장이 다 드러난 상태입니다. 입금 통장이 다 드러난 거고 비자금 통장이 다 드러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지금 금융실명제거든요. 이건 금융실명제법 위반이에요. 위반이고 이런 경우에는 진짜 검찰이 왜 이렇게 조용하고 있죠? 왜 그러는 거죠? 저는 이해가 고소고발이 안 돼서 그런 건가? 아니죠. 검찰은 인지만 해도 수사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인지. 원래 대한민국 검찰은 인지하면 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4,600만 건의 정보통신 기록을 다 들여다본 우리 검찰이 조용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 검찰은 이게 순수한 선교활동 지원과 구호활동, 급식비로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 근데 왜 검찰이 나서고 경찰이 나서고 정치권이 시민사회단체가 전면으로 나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거 한번 보자고요. 주인이 누구인지. 이들은 있잖아요. 어쨌든 세월호의 참사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이 304명이 침몰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도 비난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공격한 건 단지 세월호 유가족을 공격한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노동조합 집회를 할 때 집회를 못하게 반대쪽에서 이걸 방해한 테러했죠. 엄청났죠. 네, 농민 집회에서도 농민들을 공격하는 테러를 했죠. 그다음에 한일 협상 무효라는 그러니까 위안부 협상에 대한 구역적인 협상에 대해서도 이들은 찬동하면서 그걸 반대하는 국익 차원에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테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를 파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테러라 하면 솔직히 말하면 폭탄 들고 폭파시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총성 없는 테러거든요. 이거는 관변 조직이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시키는데 앞장섰다. 그리고 그것들을 경제인 연합회에서 정경련에서 어쨌든 돈을 대주거나 또는 특정 국가기관들에 의해서
돈이 지원되고 컨트롤됐다라는 건 이건 제가 볼 때는 최소 박근혜가 사퇴 사건이고요. 관련자 저는 구속 사건이에요. 이거 그냥 넘어갈 사건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항상 똑같은 걸 노무현 정부에 대입을 해보잖아요. 노무현 정부가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에다가 모르게 돈을 주고 친정부적인 관제 데모를 하라고 시켰다. 여기 드러났다. 사태감이에요. 아마 이거 조중동이 불을 뿜었을 거예요. 거의 한 달 반짜리죠 이게. 또 헬기 띄우고. 네, 헬기 띄우고. 나 진짜. 우리나라가 법치가 붕괴된, 그러니까 이 나라의 마지막 보류가 사실은 종교인과 재판부거든요. 검찰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은 이유가 정의를 수호하는 거였잖아요. 정의 수호. 그런데 그들이 지금 침묵하고 있죠. 그 사이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기독교, 개독교라고 욕했던 부분이 바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선물 세트입니다. 이게 선물 세트로 사회를 파괴하는 데 앞장섰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조사에 돼야 될 감사원이나 또는 검찰이 침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들을 조사하고 진실을 밝힐 수 있죠? 밝힐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호가 똑같게 해야 되는 거죠. 유병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국민들은 살았다고 보는 거잖아요, 지금. 시세 바꿔치기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신뢰가 붕괴된 상태에서 검찰들이 지금 침묵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검찰한테 짱돌을 던져야 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그 조중동 이야기 아까 했잖아요. 손석희의 뉴스룸에서 그런 비유를 한 적 있어요. 언론을 개에 비유한 거. 처음에 이제 워치독, 권력을 감시하는 네. 그런 의미의 좋은 의미고요. 랩독은 애완견, 권력의 애완견 그런 거고. 가드독은 아예 권력을 지켜주는 건데 제일 심각한 게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용어가 하나 있어요. 슬리핑독. 뭐예요?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언론. 처자빠자는 그 한여름 개 같은 거지 쉽게 말. 그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터져도 말하지 않는 지상파. 심지어는 지금 종합 일간지 중에서도 어버이연합 보도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것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가 정경련이 실질적으로 맞는 신문인 건 당연한 걸 거고. 그 KBS, MBC가 JTBC 보도하는 분량의 50분의 1도 안 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안 밝힌다고 해서 국민들이 이걸 모를까 싶기도 한데 실제 이런 얘기 했을 때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깜놀하는 사람들을 실제 만나게 돼요. 지금 이게 벌써 일주일 때인데. 이 언론 역할이 이렇게 크더라니까. 아니 뭐 그 노인 양반들이 그럼 돈을 받았으면은 돈 많은 단체에서 뭐 나라 생각해서 고생한다고 주셨겠지. 뭐 스스로 이렇게 가드를 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얘기를 나눠보게 되면.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의뢰껏 무슨 비리가 나면 뭐 그랬을 거야. 무슨 이런 게이트가 드러나면 뻔히 그랬겠지. 그리고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문제더라고요. 이미 한국 사회는 도덕이 붕괴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게 정말 무서운 사회라고 외국에 이제 보고서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도층이 이미 도덕이 붕괴된 나라, 그래서 추락하고 있는 나라를 한국으로 찍고 있거든요, 외국 전문가들이. 그런데 스스로도 어떤 걸 이게 아까 미디어 얘기하고 그 얘기를 합쳐보면 이런 겁니다. 미디어가 우리가 말하는 메인이 떠들어주면 가장 신뢰가 높은 KBS가 떠들어주잖아요. 이 문제가 심각성을 느끼거든요. 근데 안 떠들어줌으로 인해서 뭐 또 하나 터졌나 보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여요. 그게 슬리핑독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러기 전에 우리가 암암리 저들은 돈 받고 집회 나온 사람이 이렇게 몸속에 이미 저항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는 거야. 면역돼 있는 거야. 면역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충격이 아니니까 실제로 이게 얼마만큼 큰 사회냐면 차라리 저는요. 폭탄이 하나 어디에 터져서 꽝 하고 터지는 충격보다 이거는 보이지 않게 사회를 파괴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파괴를 하고 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한국 사회가 미디어 분야에서 커뮤니케이션 학에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신구 세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완전히 두절된 나라라고 분류되거든요. 국제사회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더욱더 이념적으로 투표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절단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저한테 쪽지가 왔었어요. 실제로 어떤 쪽지가 왔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저는 그 젊은 친구한테 그게 고등학교 지금 2학년이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하철에서 어르신들이 오면 일어났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금은 안 일어난대요. 어르신이 오면. 그래서 왜 안 일어난대 그랬더니 어른이 어른 같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겁니다. 또 돈 받고 집회 나간 사람 세월호
그 배지 뜯어버린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조작을 국가가 하고 있고 국정원이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 폭탄 하나 터진 테러보다 더 무서운 테러라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생길 거다 이후에. 우리가 세월호 당시에 그 반대 데모를 하는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사람이 돼서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욕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시하고 운영은 청와대가 하고 정보 제공하고 안전보장은 국정원이 정보를 해주는 거예요. 인력을 동원하는 거는 탈북단체나 노인회들이 집중적으로 여기 역할을 담당하고 자금줄은 정경련이나 경우회, 안행부가 심지어 정부 자금을 대줬어요. 이런 집회를 하고 나면 그 현장에서 언론이 들어와가지고 마치 그게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냐 이것만을 띄워가지고 사람들을 일방으로 몰았다는 거지. 이 시스템이 계속해서 2012년도부터 꾸준하게 가동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서. 그럼 이제는 아주 노골화 돼버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전혀 말하자면 이해를 할 수 없는 행동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니퍼트 대사 다친 상황에서 거기서 무슨 기원제를 지낸다든지 시진핑이 왔다고 인공기를 흔들면서 어버이 연합이라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대통령 말을 안 듣는다고 일개 국가 아니지 자기들이 지금까지 뒷배경을 받은 여당의 대표를 물러나라는 데모를 할 때까지 이거 자체를 마치 개인 조직 운영하듯이 멋대로 써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그동안 할 때도 참 노인네들이 오지랖도 넓어 별의별 데 다 간섭을 했는데 이게 다 돈 받고 한 짓이었다는 거 아니야 지금 드러나는 게. 그러니까 어버이 연합이 들고 다니는 피켓을 보면 그건 기획되지 않고 전문가가 하지 않고는 그 피켓이 나오지 않아요. 누군가 퀵으로 배달해 준 거야. 당연히 그런 거죠. 아니면 문구를 배달하거나. 이 노인네들이 손으로 쓰는 게 없어. 국정원이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거라는 말. 사진하고 인쇄를 삐까번쩍하게 해갖고. 지금 우리 애청자분들 이게 별거 또 다른 사건 하나 터졌겠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탈북자 얘기를 한 번만 다시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북한에서 그 고생해서 목숨을 제가 아시는 분 지금 친하게 지인으로 되신 분이 한 분 있어요. 여성분인데 지금 시집가서 잘 사시는데요. 그분이 북한에서 탈출할 때 3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잡히지 않기 위해서 태국으로 넘어갔다 태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 과정이 7개월이 걸렸는데 북한에서 교사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이제 도움을 많이 드렸을 때가 하나원에 있을 때 제가 많이 도움을 드렸어요. 돈으로 도움을 준다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제 많이 의지를 제가 해드렸죠, 그분이. 근데 그분들은 북한이 싫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통제와 이런 걸 싫었고요. 그다음에 남한의 자본주의 능력, 그 사람은 이제 북한에 좀 능력이 있었으니까요. 한국에 나가면 북한보다 더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목숨 걸고 탈출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을 또 다시 이중 간첩으로 만들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자. 국정원밖에 없죠. 예, 그 다음에 그들을 죽음으로 몰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을 가진 자가 국정원이거든요. 북한에서도 그런 통제가 싫어서 넘어온 사람을 또 여기서 통제하면서 집회 안 나가면 더 간첩으로 몰아볼게 협박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적응하기도 어려웠었고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 다음에 남한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워할 만큼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시 혐오단체로 만들려고 하는 이건 있잖아요. 남북을 영원히 갈라놓는 겁니다. 이런 개쓰레기 같은 짓을 국정원이 하고 있었고 그게 지금 밝혀진 건데 이게 적은 사항입니까? 그러면 우리 체제가 북한보다 좋은 체제입니까? 더 우월한 체제예요? 이거는 있잖아요. 공개 처형해야 된다고 저는 국정원 담당자 공개 처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들 동원하는 거. 두 번째, 북한 삐라 문제 한번 다시 얘기해 봅시다. 북한 삐라 진짜 탈북단체가 있을까요? 거기에 우리 군대 갔다 와서 군대가 있는 쪽으로 오줌도 안 싼다고 하거든요. 군대가 싫어서. 그런데 거기 제일 가까운 데 가서 삐라 띄우고 있겠습니까? 그 단체가? 지금 남한에서 돈 벌어서 중국에 흩어져 있는 북한에 있는 내 가족들한테 돈을 붙여야 되는데 파주 산속에 가서 도망다니면서 삐라를 띄울 수 있는 그 여력이 있겠냐고요. 다 시킨 짓입니다, 이거. 권력이 시킨 짓이에요. 정확하게 권력이 위태할 때 그런 짓을 했잖아요, 파주에 가서. 거기서 진보단체와 민주단체들하고 몸싸움까지 하면서 경찰은 구경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경찰이 구경하고 있죠, 거기서? 그 불법적인 행위인데, 그거 잡아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한 진상에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지금 사라져버린 그 추선희 사무총장인데요. 이 사람이 처음 2006년도에 최초의 이제 어버이연합,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이라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애국단체로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소개를 받아가지고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70대밖에 없는 임원진들 속에서 뭔가 빠릿빠릿하게 일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 안에서 이 사람을 꽂아준 사람이 당시 재향군인의 회장이었던 김병구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향군인의 소개를 받아 젊은 친구가 와서 돈 관리를 시작하게 되면서 변질이 된 거예요. 그리고 2010년도 경부터 자 어버이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안보 강사를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돈을 얻어오겠다 해서 서울시대도 돈을 얻고 기업들한테 삥을 뜨기 시작한 지가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 시점에 이제 돈에 대한 분배 부분을 놓고 갈등을 일으켜갖고 전에 있던 모든 회장직들과 전임자들을 싹 내쫓아버리고 얘가 이 어버이연합을 홀라당 먹어버린 거죠. 2010년부터. 접수한 거지, 이제. 그렇지. 사실상. 그러니까 얘가 들어오게 된 배경이 재향군인의 회장한테서 있었다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 자식의 출신도 사실상은 시작부터 좀 영역이야? 뭔가 좀 수상한 거야. 이게 임무를 받고 들어왔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나저나 정치권에서도요, 이 문제에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해서 여소야대가 되었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국민의당이나 더민주에서도 지금 TF가 구성이 됐는데 진짜 더민주의 멤버들은 화려해요. 박범계, 진선미, 이철희, 이춘석, 이재정, 김병기, 백혜련 이렇게. 아, 김병기 씨 기대되네요. 국정원. 아, 그날엔 이렇게 샤워를 해도 상쾌하지가 않냐? 한쌤, 그건 겉만 씻어서 그렇다니까요. 몸속까지 샤워를 해야죠. 어디 씻어? 몸속? 어디? 여자들끼리도 말 못하는 생리 스트레스. 이젠 세페로 한 방에 날려버리세요. 불쾌한 냄새, 세균 감염은 물론 생리 직후 남아있는 잔열까지 깨끗하게 세척합니다. 세페는 무색, 무취, 무자극, 무방부제의 순수 정제수입니다. 긴 생리를 짧고 상쾌하게 끝내는 센스 있는 여성들의 필수품. 주소창에 세페.com, 한글 세페.com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일회용으로 위생적인 세페. 식약청 허가 제품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주소창에 한글 세페.com으로 오세요. 세페 홈페이지에 가시면 새날 애청자만을 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친환경 축산물의 분뇨로 양질의 퇴비를 만들고 그 퇴비를 가지고 유기농 농작물을 재배하고 무농약 유기농으로 재배된 농작물을 다시 돼지 소들이 먹고 자라게 됩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친환경 유기농법, 이것이 바로 경축순환농법입니다. 이 중 한 기업이 산청자연식품이라는 회사입니다. 한우곰탕부터 지리산 흑돼지 생햄도 팥가게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난달 해당 업체에 방문해보니 현재 쌀이 판매가 너무 저조해서 몇백 킬로의 양이 쌓여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유기농 무항생제 곰탕을 주문하시면 유기농 소포장 쌀 1kg을 덤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농가도 돕고 품질 좋은 제품도 구매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팥가게.com podgag.com 알파고 나와라. 네, 알파고입니다. 내가 돈이 좀 있는데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 그렇다면 ETF에 투자하는 메이크머니를 알아보세요. ETF가 뭐고 메이크머니가 뭔데? 그것도 모르세요? 거래소에 상장된 펀드를 ETF라고 해요. 메이크머니는 ETF 자동 거래 시스템이고요. 그렇다면 메이크머니에서 운영하는 ETF는 어떤 장점이 있는데? 추세가 하락일 때는 매수하지 않고 상승일 때만 분할 매수를 하여 안정적으로 분할 투자를 해주는 특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싶으나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고액 자산가 주식을 잘 모르는 초보 투자자들에게 추천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창조경제타운 소프트웨어 R&D 부문에 선정되어 개발된 ETF 자동 매매 시스템입니다. 홈페이지는 easyetf.co.kr, 전화번호는 070-8882-1110, 네이버에서 메이크머니를 검색하세요.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 작업하다 파일을 날려먹었네. 아, 큰일 났다. 어떡하냐? 무슨 걱정이에요. 원스톱컴 119가 있잖아요. 컴퓨터 싸게 살 수 있는 곳 혹시 아나? 무슨 걱정이에요. 원스톱컴 119가 있잖아요. 오, 그런 것이 있어? 전화번호 좀 알려줘. 1600-7887. 홈페이지는 www.onestop119.com. 신비형 연기 잘하는데 발연기를 벗어났는데 시업하시구나. 아, 칭찬 받으니까 좋네. 컴퓨터의 모든 것 원스톱컴 119. 박근혜 씨가 언론사 국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어버이연합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리고 시민단체가 이것 하는데 이게 어떠냐 저쩌냐 하는 것은 대통령이 이렇다 저렇다 하고 평가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 자신들의 어떤 가치와 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들을 많은 단체들이 하는데, 그걸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좋고 저건 나쁘고 그렇게 대통령이 막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진상 보고가 있었느냐 받았느냐 그러셨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과정을 제가 쭉 봤는데, 이것은 이것은 지금 지시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무슨 뭐가 분명히 아무리 들어도 그것은 이것이 그것이고구만 전부 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정치권에서 회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정치권에서 어떤 문제가 지금 생긴 거냐면은, 나는 관계없는 일이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야당 의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또 가이드라인 제시하네. 지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이제 출석을 하니까 이거 수사해라 이렇게 야당 의원들은 요구하고 있거든요. 여소야대가 됐잖아요.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박근혜 씨는 이제 언론사 국장들 만나가지고 나는 관계없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실은요 이게 진짜로 미국 같은 정도가 되면은 박근혜 씨 청문회 나와서 직접 청문회를 당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땐 청와대도 압수수색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직무실은 못 들어가더라도 행정관 사무실 정도는 압수수색을 했었어야 돼요. 이미 증거인멸 다 끝났죠. 그런데 박근혜가 나는 관계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검찰은 수사를 할 수가 없고요. 끽 해봐야 청와대 행정관이 어떤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예상되어지는 결론이다 이렇게 그렇죠. 말할 수밖에 없는 1급, 그런 상황. 5급에서 4급 정도의 행정관 하나 날리고 마는 거죠. 이게 2013년 이후에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버이 연합의 활동이 뜸하고 경우회가 집중적으로 그 관제 시위를 담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3년 안에 그 이후죠. 2013년 동안 서울 시내에서 이 1,300회 거의 뭐 하루에 서너 번 꼴로 집회 시위를 한다고 아주 그냥 여기저기에 전부 알박기를 해놓고 실제 그 날짜에 가서 집회를 개최한 경우는 1.1%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노쇼지 노쇼. 그러니까 자리만 잡아놓고 아예 안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바쁘잖아. 자기들은 숫자는 없고 누군가 보내긴 보내야겠고 라고 생각하다가 아 싸고 일 잘하고 욕안 먹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낸 용역이 이게 어버이 연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우회가 실제적으로 해오던 일들을 어버이 연합이 떠맡은 것 같은 구조로 보여진다는 거죠, 이게. 근데 왜 그 옮겨갔을까요? 그쪽에 돈을 더 많이 요구했나? 그렇지. 아무래도 인건비가 이쪽에 싸니까 비정규직 그 영역 파견직 쓰잖아. 그거와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어버이 연합 쪽에서 더 저렴하고 더 확실한 인력 동원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겠지. 일종의 메이드 인 차이나와 코리아의 차이 같은 거야? 그렇죠. 뭐 인건비 따먹기지 이것도 중간에. 아, 씨.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보수단체들의 시위, 관제 데모는 계속 될 건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양심의 어떤 가책 같은 걸 느껴서 앞으로 그런 관제 데모는 안 하는 쪽이 가능해질까요? 아니면은 여전히 뻔뻔하게 둥그리님 앞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모양대로 우리는 가치관대로 가겠다고 나올까요? 경우에는요, 사실 그 자기네들도 먹고 살만한 애들이에요. 경찰 출신 퇴직자들 모임이기 때문에 사실 몸빵 하기에는 자존심도 세고 일당도 참 그런 거야. 일당도 얼마씩 돈으로 나눠주기가 그런 상황인데 얘네들이 영역으로 구성하고 있는 어버이 연합은 말 그대로 2만 원이 어디야 하는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카르텔을 철저하게 엮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장이 데리고 오면 또 두당 얼마 그리고 이런 영역 경비도 현장에서 주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해서 몇 번 나왔으면 정산져서 얼마. 이 정도 될 정도 되면 이건 전문 영역 기관이지. 이게 무슨
집회단체고 보수단체고 뭐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라고 볼 수가 있냐고. 집회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출근부를 찍어가지고 그걸 합산해갖고 월별로 정산을 해주고 있으면 일베 의원들도 같이 연루가 돼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유기적 결합체. 유기적 결합체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런 근거들이 국회에서 나왔고 또 청년 보수단체라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분노했던 그 서북청년단 결성 문제도 저는 국정원이나 청와대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이들을 지원했던 국회의원들 지금 사진 또 여의도에서 수백만 원치 처먹고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들을 옹호했던 네티즌들이 있죠. 인기 네티즌들 그쪽에서 있잖아요. 변씨. 걔들이 일베잖아. 별리 봐봐. 일베 류잖아 다 사실. 별리 봐봐. 예. 정씨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저 광주에 사는 놈도 있죠. 그 놈도. 그거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청문회가 시급하다. 야권 정신 차려라. 정말 정신 차려라. 정권 뺏긴 게 이들 때문이다. 네. 장래에 그 어버이연합 예비 멤버로 지금 유력되시는 분 이만기 씨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나 이 양반 장래가 촉망되는 어버이연합? 어버이연합 회장 정도 하시면은 몸싸움은 잘하실 것 같은 분인데. 아니, 그 운동권이 문제다 하더니 또 이런 운동권이 또 튀어나오네. 전에 우리가 그 선거 당일날 녹음하고 나서의 어떤 성출상의 어떤 실수로 계속 삐삐삐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사람 이만기인데요. 김경수 후보에 대해서 색깔론 막 제기하고 그랬었잖아요. 운동권 경력 때 뭐 북한 어쩌고 했던 사람인데 최근에는 급기야. 혹시 해킹당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놀라운 게 빨갱이는 즉시 사살한다라는 페북 글을 공유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선거가 아직도 진행 중인 줄 알고 있나 이 도대체 뭘까요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도대체 뭡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 거야 지금? 이재준 경기교육감 그 사진과 함께 빨갱이는 보는 즉시 사살하라는 글을 공유를 해서 이게 이제 다시 좋아요를 날랐다는 거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 글을 퍼날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직접적인 해명을 안 하는 상황이라 이걸 이제 원래 하모 씨가 이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결됐던 것을 공유했을 뿐이다라고 얘기가 할 수 있는 건데 결국은 이런 류의 그걸 하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실 이재정 교육감은 사실 자기 동네도 아니잖아. 물론 뭐 같은 나라 안에 있으니까 그만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경상도 그쪽은 저기 진보 교육감 아니라고. 그런 입장에서 이 사람이 이런 거를 저지르는 거는 요즘 시절에는 낙선을 당해도 갈 수가 있다 어디든. 그걸 보여주는 거야. 한전? 조전요? 그렇지. 한전이나 국가기업체를 가려고 하면 내가 나의 그 투철한 빨간색 이것도 이상한데? 빨갱이를 척결하라고 하면서 지가 빨간 잠바를 입으려고 든다는 게? 진짜 그러네. 빨갱이를 내가 진정한 뼈까지 빨갛게 물들어 있다는 거를 증명함으로 인해서 어디 공기업체 감사직이라도 하나 던져주세요. 라고 하는 개평을 요구하는 액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야. 근데 오히려 웃을 일 아니에요. 그게 맞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여론에 질타를 받으면서 더 못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분석일 텐데. 여론이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스펙이 필요한 거야. 스펙. 정씨나 변씨나 이렇게 했던 이유는 사실은 자기들이 진보 좌파 민주 세력들을 내가 응징했다라는 스펙이 필요한 거거든. 그래야 커. 예를 들면 이노근이 같은 경우 보세요. 그 친구는 종로구청 부구청장 출신의 노원구청장 출신이거든요. 전형적인 행정가 출신이란 말이에요. 충북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냥 관료주의로 컸다가 갑자기 국회 갔더니 시발단 10만 시발단 양성설부터 시작해서 온갖 빨갱이 짓을 다 했잖아요. 이노근이.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뭔가 자기가 어느 레벨에 올라가게 그 세계에서는 스펙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펙. 그러니까 이만기가 지금 스펙을 쌓고 있는데 이만기가 공유를 했던 페이스북에 공유를 했던 그 친구가 경기도 광주 사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이제 하도 고소를 많이 해서 이름을 못하는데 그 유명한 친구입니다. 희망버스 안에서 난동 폈던 그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하루 종일 빨갱이 때려잡자만 글을 올려요. 트윗하고 페북에. 그런데 그거를 혹시 봇 아니야? 봇? 아니 봇 아닙니다. 실제로 그 친구 나 만나봤는데요. 설득하면 한번 해보려고 만나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친구가 25일 날 한 거를 이제 공유를 했는데 그 친구의 그 친구인 것도 문제입니다. 국회의원 후보가요. 그하고 친구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그 글을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알람이 울리면서 보면서
심심하면 한번 리트윗도 하고 또는 공유를 한다는 거죠. 근데 트윗은 실수로 리트윗을 할 수 있어요. 솔직히 까놓고. 수동알트를 할 수 있는데 페이스북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은 내 얼굴이거든요. 내 주장과 똑같이 하면 공유가 안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아들, 내 자식, 내 조카, 내 친구, 고향 친구 다 묶여있는 게 페북 아닙니까? 실명이고. 그런데 이런 글을 리트윗 한다는 얘기는 또는 공유한다는 얘기는 나와 그 친구와 생각이 같다는 걸 알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뭔가 스펙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 찌라시님이 얘기한 게 웃고 지나갔는데 그렇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떨어졌으니까 나도 국가기관이나 뭐 들어가야 되는데 또는 지금 권력이 하에서의 어떤 주요책을 받고 싶은데 뭐 스펙이 필요한 거지. 아니면 누가 시켰거나 한번 질러줘라. 이 조전혁이는요, 이번에 한전 선임으로 사회이사로 지정받은 게 처음이 아니에요. 2014년에 한번 선임이 됐다가 그만두고 나온 걸 또 재선임을 시킨 거고요. 거기에 앞서 2013년에는 대우해양조선의 사회이사로 있었어요. 엄청난 빽이 있나 보다, 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근데 이 사회이사라는 게 우습게 볼 게 아니라요. 차관급이에요, 대우가. 우와. 억대 연봉이요, 억대 연봉. 아, 근데 그 많은 떨어진 사람들 중에 조전혁이 왜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는 거야? 이 사람의 입이 필요한 거지. 조전혁이는 충성을 다하니까. 조전혁이는 그쪽의 친일 세력들의 뉴라이트의 얼굴이야. 그러니까 그 애를 박대하게 되면 다른 애들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시범 케이스로 얘를 발라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근데 조전혁이 왜 몸값이 올라갔냐면요. 정교조를 공격했기 때문에. 아, 근데 그거요. 조전혁이 정교조한테 지금 내야 될 돈 있잖아. 그러니까 연봉에서 다 차업해야지. 이것도 정교조 하겠죠? 당연히 해야죠. 네. 정교조를 왜 공격을 몸값이 올라갔느냐면 국정교과서를 일반화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친일 성향의 교과서를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교에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최대의 걸림돌이 정교조였거든요. 근데 정교조를 3, 4년 전부터 공격하기 시작했죠. 조전혁이. 제일 앞에 서서. 그래서 몸으로 피멍 다 들었잖아요. 조전혁이.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몸값으로 대접을 그렇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다 걔네들은 다 이렇게 있어요. ABC가. 여기에 또 한 그에 명의 대한 애우죠. 또 한 명의 한전 사회이사로 이성한 전 경찰청장도 이번에 같이 선임이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잘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그 유병헌 사건에 대한 부실 책임, 그러니까 검시도 엉망이고 발표도 엉망이고 막 그랬다고 해서 책임지고 뭐가지 날린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이제 그 유병헌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걸로 갔는데 사실상 얘만큼 많은 걸 알고 있는 주둥이가 어딨어. 또 이거를 갖다가 또 냉큼 여당에서 있던 놈을 또 야당으로 채가면 무섭잖아.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을 때다 박아주기 위해서 얘도 한전의 사회이사로 넣었단 말이야. 조전혁하고 이성한 이 두 사람은 바로 오늘 나간 방송에 소요 방송에 청년들이 나쁜 정치인으로 분석을 해드린 그게 있었고요. 그렇군요. 아무튼 전기를 만드는 한전이 도대체 이런 뉴라이트 찌꺼기하고 옛날 경찰 출신을 억대 연봉을 주고 사회이사로 쓰는 게 정상이냐 하는 것부터 국민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열받는 게 너무 전형적이에요. 이만기 같은 경우도. 우리 정권 자체가 이런 거잖아요. 친일파들이 자기 반대파를 빨갱이로 치부하는 그거잖아. 그게 지금 전체 정치의 컨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친일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이재정 교육감을 아무 이유 없이 빨갱이는 사살해버려야 한다 이렇게 전에 이재명 시장 처단 참수하고 총알, 좀 똑같은 걸로 총살. 요거를 이만기 씨가 이렇게 해대고 있으면은 뭐 어떤 분들이 이만기라는 사람한테 네 수준이 그렇지 뭐 이렇게 댓글을 단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게 저는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서운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이 이면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정 교육감을 왜 죽이려고 할까요? 왜 총살을 시키고 싶을까요? 누굴까요? 제일 수혜가 누구죠? 총을 맞아 죽으면? 그냥 국정교과서 하고 싶어하는 저 퍼런 대문집 사는 아줌마.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음에 이재정 뒤에 교육감을 하고 싶은 놈이겠죠. 그럼 그 하고 싶은 놈은 누구죠? 조전혁이야? 아니. 전에 제가 조전혁을 얘기한 거 아닙니다. 출마했지만 그 세력은 반드시 이재정이 죽어줘야 다음에 자기들의 교육감을 하거든요. 그리고 교육감은 왜 그들은 하려고 하죠? 네, 국정교과서.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거죠. 그 세력들이에요. 교육감이라고 하는 자리가 알고 봤더니 진짜 광역자치단체장만큼 중요한 자리더라고요. 더 중요하죠, 사실은. 교육을 제정 엄청나더라고요. 네. 지인보 교육감들이 있는 곳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새누리당 쪽이어도 함부로 뭘 못하잖아요.
야, 그런 면에서는 그런 타겟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안 중요해 보이는데 전반적인 사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 그래서 일부러 노리고 지금 타겟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아니, 이건 제 주장이기도 하지만 명확한 애들이 하는 짓이 그겁니다. 조전혁이 정교조를 공격할 때 5년 정도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교과서를 국정화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처럼 급급하게 싸우지 않아요. 계획을 수려서 10년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국정교과서 10년 준비했어요. 룰라이트부터 체계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최대의 적은 누구냐? 정교조다. 그럼 정교조를 힘을 쓰지 못하도록 노동조합 설립증을 받는다. 여기까지. 일사불란하게 쭉 진행하잖아요. 명단을 공개. 그리고 벌금 물어 3억. 그리고 그 명단은 이미 다 사회적으로 공개돼 버렸어. 그랬잖아요. 다 공개됐잖아요. 공개해버렸잖아. 공개하고 타격을 먹여. 그 다음에 계속 정교조를 공격하면서 탈퇴시키게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설립증을 샥 뺏어버리잖아. 예, 여기까지 가고 국가의 모든 지원금을 끊어버렸잖아요. 그럼 신비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보기엔 이만기 씨 머리로는 모르는 이야기예요. 아니, 이만기는 모르는데 이만기를 뒤에 조종한 사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만기가 뒤에 조절한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했지. 그 장모님이신가? 백년선님에 나오는? 그렇지. 아, 정말 이만기 종아리는 정말 좋아했는데. 진짜 그 종아리 하나는 정말 일품인데요. 이만기라고 하는 사람이 전에 우리가 그 선거날 나갔던 방송에는 워낙에 많이 편집이 돼가지고 이야기가, 왜냐면은 TV에 무슨 사위 나오는 프로그램에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게 돼서 그런 걸 다 쳐냈단 말이에요. 삐삐삐 이름만 가린 게 아니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만기는 김경수 후보에 관련해서 정북머리를 이렇게 해댔으면은 좀 상식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나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것도 없이 떨어지고 나니까 더 미친 사람처럼 사살해버려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좋아요를 누르고 퍼오고 이러면서 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 보니까 이 사람도 선거 끝나고 나서 약간 멘붕이 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게도 분석은 돼요. 그냥 화병이 났겠죠. 제가 온갖 빨갱이 머리를 선거 때 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진 겁니다. 제가 왜 그걸 아냐면 문성근 씨가 부산 북강서 의회에 출마한 적이 있어요. 거기 제가 이제 자원봉사로 한 달을 갔었는데. 19대 때? 예. 갔었는데 상대 후보가요. 유세도 없었어요. 상대 후보의 부인은 문성근 후보의 약 10m 정도 떨어져서 문성근 후보가 악수를 하고 나면 지나가잖아요, 사람이. 그럼 저 새끼 빨갱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요. 계속. 악수하면서. 그 다음에 유세차는요. 빨갱이는 물러가라. 이 음악을 계속 듭니다. 24시간. 그리고 그 선거 마지막 12시에 유세가 끝나고 우리 다 울었어요. 왜 운지 아세요? 도대체 이게 선거냐. 제대로 붙어본 게 없잖아. 토론회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무조건 빨갱이는 물러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문성근 대표라고 하는 그분이 참 불운의 아이콘이다. 만약에요. 그 상태에서 지역위원장을 유지하고 출마를 했더라면 이번에 바로 당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사회적 분위기가. 불운하죠. 근데 그런 것만 막 비싸기로 막 가. 항상 진짜 불운하구나. 문성근 의원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나랑 똑같아. 혈작을 하면 항시 져. 문성근 대표님 돌아오세요. 지금 그 충격 먹어가지고 외국에 나서 아직 안 돌아왔죠. 돌아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미국에서 맨날 카톡만 옵니다, 지금. 아유, 불쌍해라. 진짜로 그렇게 해서 밭을 읽고 왔으면은 이번에 20대 국회에서 분명히 들어갔는데 또 성질 급해가 불출마 선언하고 시민의 눈탱이 이런 걸 하고 있고. 나 진짜. 근데 진짜 그 선거 운동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와, 진짜 도둑놈 나쁜 놈들다 정말. 아니 그런 게 선거 운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제지를 못 받는 이 나라가 미친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가끔 보면 멸공하면서 음악 틀어놓고 막 다니잖아요, 시내에. 맞아. 혹시 그 보셨어요? 헌 엘란트라 차. 네, 멸공 그거 붙이고 깃발 붙이고 스피커 붙이고 다니는 차 있어. 그거하고 똑같았어요. 진짜로. 열받는다. 네. 열심히 했는데 제가 안 하고 저 새끼 빨갱이 하고 또 지나가는 거야. 계속 빨갱이라는 빨갱이. 아이씨. 근데 그 빨갱이라는 원인을 저도 이제 골목에 다녔었거든요. 물어보면 뭐라는 줄 아세요? 쟤네 아빠가 빨갱이 이렇게 된 겁니다. 문익환 선생님. 문익환 목사님. 빨갱이가 유전이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 거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김무성이든 박근혜든 골수 친일파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 친일파라고 말을 하면 넌 빨갱이잖아. 그리고 계속 지금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를 잡으면요. 북광서을이 낙동강하고 접견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라 한자 후보가 빨갱이가 낙동강에서 우리를 얼마나 죽였는데 또 빨갱이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또 여기를 또 사람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캠프에 있는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유세를 할 수 있냐. 근데 결국은
넘어가더라고요. 진짜 나쁜 놈들이구나. 그러니까 네. 자기들도 이게 우리 통일 문제를 꺼내면 빨갱이로 바로 등치시켜버리잖아요. 예, 그런 건데 이만기 이 아이가 이제 잘못 배웠다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자기가 제가 안 가봐도 뻔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 지역에서 또 계속 빨갱이 짓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근데 그게 안 먹혔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먹힐 줄 아는 거야. 잠깐의 도발로 한 게 아니고 아주 계획이 돼 있었군요. 그렇지. 계속 선거 운동 때부터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여운이 지금 아직 안 남아 있는 거고 안 가라앉아 씩씩거리면서 아 씨발 빨갱이 맞는데 하고 이 페북을 공유를 했구나 이거. 홧김에 해버린 거지. 그런 것 같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새끼 방울토마토만 먹고 살 것 같아 지금. 빨갱이라서? 전까지만 해도 여론조사 이런 걸 떠나가지고 자기는 무조건 될 거라고 출마한 거잖아요. 공천만 받으면. 그 당시에 김경수 후보가 여론조사는 나오긴 했지만 실제 선거 권력을 꽈보면 항상 새누리당 쪽이 당선이 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만기 입장에서는 자기는 100% 국회의원 된다고 봤던 것 같아요. 어차피 이만기 덕분에 최고 득표율로 이번에 그 당선되는 쾌거를 얻었으니까 깔판 한번 잘 깔아준 거죠. 근데 이만기가. 사실은 이만기나 이런 아이들은 마담 얼굴 한 번 하면 끝납니다. 얼굴 마담이겠죠. 네. 마담 얼굴이 뭐야 도대체. 얼굴 마담 한 번 하고 끝납니다. 비신님. 아유. 비신 같아요. 귀신 같아 진짜. 좀 봐줘. 아이. 자, 어버이연합과 장래의 어버이연합 지금 사무총장으로 유력시되고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예. 이만기 씨 이야기였고요. 아니 저는 그 추선이한테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돈은 뭐 우리가 걷어줄 수도 있어요. 횡령한 거는. 근데 목숨은 우리가 어디 할 수 없어요. 아 진짜 묻지 마세요. 이거 진짜 제가 대화를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길거리 같은 동지로서 얘기를 해주는데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나와야 돼요. 네, 언론에 나와야 돼요. 자살당해. 아니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 돗자리 깔고 단식을 시작해. 예, 단식하거나 또는 야권에 몸을 의탁해야 돼요. 진짜로. 그러네. 아 진짜예요. 지금 저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론을 완전히 돌리는 방법은 그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거나 죄송하다고 하고 그냥 번개탄 피우는 거야. 이게 얘들이 그냥 전형적인 스킬이잖아 지금. 그거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와야 돼요. 나오세요. 혹시 지하실에 숨어서 우리 방송을 들으면 저한테 연락을 하거나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진짜요. 큰일 납니다. 추선님 저 억울하시면 저희 방송에 나오시면 제가 바로 인터뷰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책임을 안 물을 거예요. 그냥 먹는 돈만 토해내세요. 네. 재밌다 이거. 마지막이 재밌네. 아이씨발. 결혼 기념일이라고 남편이 꽃을 사왔더라고. 아, 행복하겠다, 언니. 행복은 개뿔. 차라리 돈으로 주지. 먹을 수도 없고 나중에 버리기도 힘들고 말이야. 그러나 마음을 전할 때 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꽃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새가 날아든다와 연대하는 전국 꽃배달 자미원 꽃집 010-3608-7576 여보 고마워. 새가 날아든다 팟빵 1, 2 채널 유튜브 새가 날아든다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기를 하시면 정말 새가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구독하기는 공짜입니다. 있었고 그게 지금 밝혀진 건데 이게 적은 사항입니까? 그러면 우리 체제가 북한보다 좋은 체제입니까? 더 우월한 체제예요? 이거는 있잖아요. 공개 처형해야 된다고 저는 국정원 담당자 공개 처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들 동원하는 거. 두 번째, 북한 삐라 문제 한번 다시 얘기해 봅시다. 북한 삐라 진짜 탈북단체가 있을까요? 거기에 우리 군대 갔다 와서 군대가 있는 쪽으로 오줌도 안 싼다고 하거든요. 군대가 싫어서. 그런데 거기 제일 가까운 데 가서 삐라 띄우고 있겠습니까? 그 단체가? 지금 남한에서 돈 벌어서 중국에 흩어져 있는 북한에 있는 조국 내 가족들한테 돈을 붙여야 되는데 파주 산속에 가서 도망다니면서 삐라를 띄울 수 있는 그 여력이 있겠냐고요. 다 시킨 짓입니다, 이거. 권력이 시킨 짓이에요. 정확하게 권력이 위태할 때 그런 짓을 했잖아요. 파주에 가서. 거기서 진보단체와 민주단체들하고 몸싸움까지 하면서 경찰은 구경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경찰이 구경하고 있지 거기서? 그 불법적인 행위인데 그거 잡아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한 진상에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지금 사라져버린 그 추선희 사무총장인데요. 이 사람이 처음 2006년도에 최초의 이제 어버이연합,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이라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애국단체로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 소개를 받아가지고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70대밖에 없는 임원진들 속에서 뭔가 빠릿빠릿하게 일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 안에서 이 사람을 꽂아준 사람이 당시 재향군인의 회장이었던 김병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향군인의 소개를 받아 젊은 친구가 와서 돈 관리를 시작하게 되면서 변질이 된 거예요. 그리고 2010년도 경부터 자 어버이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안보 강사를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돈을 얻어오겠다 해서 서울시대도 돈을 얻고 기업들한테 삥을 뜨기 시작한 지가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 시점에 이제 돈에 대한 분배 부분을 놓고 갈등을 일으켜갖고 전에 있던 모든 회장직들과 전임자들을 싹 내쫓아버리고 얘가 이 어버이연합을 홀라당 먹어버린 거죠. 2010년부터. 접수한 거지 이제. 그렇지. 사실상. 그러니까 얘가 들어오게 된 배경이 재향군인의 회장한테서 있었다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 자식의 출신도 사실상은 시작부터 좀 영역이야? 뭔가 좀 수상한 거야. 이게 임무를 받고 들어왔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나저나 정치권에서도요 이 문제에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해서 여소야대가 되었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국민의당이나 더민주에서도 지금 TF가 구성이 됐는데 진짜 더민주의 멤버들은 화려해요. 박범계, 진선미, 이철희, 이춘석, 이재정, 김병기, 백혜련 이렇게. 아 김병기 씨 기대되네요. 국정원. 아, 그날엔 이렇게 샤워를 해도 상쾌하지가 않냐? 한쌤, 그건 겉만 씻어서 그렇다니까요. 몸속까지 샤워를 해야죠. 어디 씻어? 몸속? 어디? 여자들끼리도 말 못하는 생리 스트레스. 이젠 세페로 한 방에 날려버리세요. 불쾌한 냄새, 세균 감염은 물론 생리 직후 남아있는 잔열까지 깨끗하게 세척합니다. 세페는 무색, 무취, 무자극, 무방부제의 순수 정제수입니다. 긴 생리를 짧고 상쾌하게 끝내는 센스 있는 여성들의 필수품. 주소창에 세페.com, 한글 세페.com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일회용으로 위생적인 세페. 식약청 허가 제품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주소창에 한글 세페.com으로 오세요. 세페 홈페이지에 가시면 새날 애청자만을 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친환경 축산물의 분뇨로 양질의 퇴비를 만들고 그 퇴비를 가지고 유기농 농작물을 재배하고 무농약 유기농으로 재배된 농작물을 다시 돼지 소들이 먹고 자라게 됩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친환경 유기농법, 이것이 바로 경축 순환농법입니다. 이 중 한 기업이 산청자연식품이라는 회사입니다. 한우곰탕부터 지리산 흑돼지 생햄도 팥가게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난달 해당 업체에 방문해보니 현재 쌀이 판매가 너무 저조해서 몇백 킬로의 양이 쌓여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유기농 무항생제 곰탕을 주문하시면 유기농 소포장 쌀 1kg을 덤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농가도 돕고 품질 좋은 제품도 구매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팥가게.com podgag.com 알파고 나와라. 네, 알파고입니다. 내가 돈이 좀 있는데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 그렇다면 ETF에 투자하는 메이크머니를 알아보세요. ETF가 뭐고 메이크머니가 뭔데? 그것도 모르세요? 거래소에 상장된 펀드를 ETF라고 해요. 메이크머니는 ETF 자동 거래 시스템이고요. 그렇다면 메이크머니에서 운영하는 ETF는 어떤 장점이 있는데? 추세가 하락일 때는 매수하지 않고 상승일 때만 분할 매수를 하여 안정적으로 분할 투자를 해주는 특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싶으나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고액 자산가 주식을 잘 모르는 초보 투자자들에게 추천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창조경제타운 소프트웨어 R&D 부문에 선정되어 개발된 ETF 자동 매매 시스템입니다. 홈페이지는 easyetf.co.kr, 전화번호는 070-8882-1110, 네이버에서 메이크머니를 검색하세요.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 작업하다 파일을 날려먹었네. 아, 큰일 났다. 어떡하냐? 무슨 걱정이에요. 원스톱컴 119가 있잖아요. 컴퓨터 싸게 살 수 있는 곳 혹시 아나? 무슨 걱정이에요. 원스톱컴 119가 있잖아요. 오, 그런 것이 있어? 전화번호 좀 알려줘. 1600-7887.
홈페이지는 www.onestop119.com. 신비형 연기 잘하는데 발연기를 벗어났는데 시업하시구나. 아 칭찬 받으니까 좋네. 컴퓨터의 모든 것 원스톱컴 119. 박근혜 씨가 언론사 국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어버이연합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리고 시민단체가 이것 하는데 이게 어떠냐 저쩌냐 하는 것은 대통령이 이렇다 저렇다 하고 평가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 자신들의 어떤 가치와 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들을 많은 단체들이 하는데, 그걸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좋고 저건 나쁘고 그렇게 대통령이 막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진상 보고가 있었느냐 받았느냐 그러셨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과정을 제가 쭉 봤는데, 이것은 지금 지시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무슨 뭐가 분명히 아무리 들어도 그것은 이것이 그것이고만 전부 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정치권에서 회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정치권에서 어떤 문제가 지금 생긴 거냐면은, 나는 관계없는 일이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야당 의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또 가이드라인 제시하네. 지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이제 출석을 하니까 이거 수사해라 이렇게 야당 의원들은 요구하고 있거든요. 여소야대가 됐잖아요.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박근혜 씨는 이제 언론사 국장들 만나가지고 나는 관계없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실은요 이게 진짜로 미국 같은 정도가 되면은 박근혜 씨 청문회 나와서 직접 청문회를 당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땐 청와대도 압수수색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직무실은 못 들어가더라도 행정관 사무실 정도는 압수수색을 했었어야 돼요. 이미 증거인멸 다 끝났죠. 그런데 박근혜가 나는 관계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검찰은 수사를 할 수가 없고요. 끽 해봐야 청와대 행정관이 어떤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예상되어지는 결론이다. 이렇게 그렇죠. 말할 수밖에 없는. 1급 5급에서 4급 정도의 행정관 하나 날리고 마는 거죠. 이게 2013년 이후에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버이 연합의 활동이 뜸하고 경우회가 집중적으로 그 관제 시위를 담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3년 안에 그 이후죠. 2013년 동안 서울 시내에서 이 1,300회 거의 뭐 하루에 서너 번 꼴로 집회 시위를 한다고 아주 그냥 여기저기에 전부 알박기를 해놓고 실제 그 날짜에 가서 집회를 개최한 경우는 1.1%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노쇼지 노쇼. 그러니까 자리만 잡아놓고 아예 안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바쁘잖아. 자기들은 숫자는 없고 누군가 보내긴 보내야겠고 라고 생각하다가 싸고 일 잘하고 욕안 먹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낸 용역이 이게 어버이 연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우회가 실제적으로 해오던 일들을 어버이 연합이 떠맡은 것 같은 구조로 보여진다는 거죠, 이게. 근데 왜 그 옮겨갔을까요? 그쪽에 돈을 더 많이 요구했나? 그렇지. 아무래도 인건비가 이쪽에 싸니까 비정규직 그 영역 파견직 쓰잖아. 그거와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어버이 연합 쪽에서 더 저렴하고 더 확실한 인력 동원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겠지. 일종의 메이드 인 차이나와 코리아의 차이 같은 거야? 그렇죠. 뭐 인건비 따먹기지 이것도 중간에.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보수단체들의 시위, 관제 데모는 계속 될 건데, 이 사람들이 정말 양심의 어떤 가책 같은 걸 느껴서 앞으로 그런 관제 데모는 안 하는 쪽이 가능해질까요? 아니면은 여전히 뻔뻔하게 둥그리님 앞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모양대로 우리는 가치관대로 가겠다고 나올까요? 경우에는요, 사실 그 자기네들도 먹고 살만한 애들이에요. 경찰 출신 퇴직자들 모임이기 때문에 사실 몸빵 하기에는 자존심도 세고 일당도 참 그런 거야. 일당도 얼마씩 돈으로 나눠주기가 그런 상황인데, 얘네들이 영역으로 구성하고 있는 어버이 연합은 말 그대로 2만 원이 어디야 하는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카르텔을 철저하게 엮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장이 데리고 오면 또 두당 얼마, 그리고 이런 영역 경비도 현장에서 주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해서 몇 번 나왔으면 정산 져서 얼마. 이 정도 될 정도 되면 이건 전문 영역 기관이지. 이게 무슨 집회단체고 보수단체고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라고 볼 수가 있냐고. 집회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출근부를 찍어가지고 그걸 합산해갖고 월별로 정산을 해주고 있으면. 일베 의원들도 같이 연루가 돼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유기적인 결합체. 유기적인 결합체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런 근거들이 국회에서 나왔고, 또 청년 보수단체라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분노했던 그 서북청년단 결성 문제도 저는 국정원이나 청와대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이들을 지원했던 국회의원들 지금 사진 또 여의도에서 수백만 원치 처먹고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들을 옹호했던 네티즌들이 있죠. 인기 네티즌들 그쪽에서 있잖아요. 변씨, 걔들이 일베잖아. 별리 봐봐. 일베 류잖아 다 사실. 별리 봐봐. 예, 정씨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저 광주에 사는 놈도 있죠. 그 놈도 그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청문회가 시급하다. 야권 정신 차려라. 정말 정신 차려라. 정권 뺏긴 게 이들 때문이다. 네. 장래에 그 어버이연합 예비 멤버로 지금 유력되시는 분 이만기 씨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나 이 양반 장래가 촉망되는 어버이연합? 어버이연합 회장 정도 하시면은 몸싸움은 잘하실 것 같은 분인데. 아니, 그 운동권이 문제다 하더니 또 이런 운동권이 또 튀어나오네. 전에 우리가 그 선거 당일날 녹음하고 나서의 어떤 송출상의 어떤 실수로 계속 삐삐삐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사람 이만기인데요. 김경수 후보에 대해서 색깔론 막 제기하고 그랬었잖아요. 운동권 경력 때 뭐 북한 어쩌고 했던 사람인데 최근에는 급기야. 혹시 해킹당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놀라운 게 빨갱이는 즉시 사살한다라는 페북 글을 공유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선거가 아직도 진행 중인 줄 알고 있나, 이 도대체 뭘까요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도대체 뭡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 거야 지금? 이재정 경기교육감 그 사진과 함께 빨갱이는 보는 즉시 사살하라는 글을 공유를 해서 이게 이제 다시 좋아요를 날랐다는 거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 글을 퍼날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직접적인 해명을 안 하는 상황이라 이걸 이제 원래 카모 씨가 이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결됐던 것을 공유했을 뿐이다라고 얘기가 할 수 있는 건데, 결국은 이런 류의 그걸 하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실 이재정 교육감은 사실 자기 동네도 아니잖아. 물론 뭐 같은 나라 안에 있으니까 그만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경상도 그쪽은 저기 진보 교육감 아니라고. 그런 입장에서 이 사람이 이런 거를 저지르는 거는 요즘 시절에는 낙선을 당해도 갈 수가 있다 어디든. 그걸 보여주는 거야. 한전? 조전요? 그렇지. 한전이나 국가기업체를 가려고 하면 내가 나의 그 투철한 빨간색, 이것도 이상한데? 빨갱이를 척결하라고 하면서 지가 빨간 잠바를 입으려고 든다는 게? 진짜 그러네. 빨갱이를 내가 진정한 뼈까지 빨갛게 물들어 있다는 거를 증명함으로 인해서 어디 공기업체 감사직이라도 하나 던져주세요 라고 하는 개평을 요구하는 액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야. 근데 오히려 웃을 일 아니, 이게 맞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여론에 질타를 받으면서 더 못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분석일 텐데. 그러니까 걔네들은 스펙이 필요한 거야, 스펙. 정씨나 변씨나 이렇게 했던 이유는 사실은 자기들이 진보 좌파 민주 세력들을 내가 응징했다라는 스펙이 필요한 거거든. 그래야 커. 예를 들면 이노근이 같은 경우 보세요. 그 친구는 종로구청 부구청장 출신의 노원구청장 출신이거든요. 전형적인 행정가 출신이란 말이에요. 충북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냥 관료주의로 컸다가 갑자기 국회 갔더니 시발단 10만 시발단 양성설부터 시작해서 온갖 빨갱이 짓을 다 했잖아요. 이노근이.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뭔가 자기가 어느 레벨에 올라가게 그 세계에서는 스펙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펙. 그러니까 이만기가 지금 스펙을 쌓고 있는데, 이만기가 공유를 했던 페이스북에 공유를 했던 그 친구가 경기도 광주 사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이제 하도 고소감을 많이 해서 이름을 못하는데 그 유명한 친구입니다. 희망버스 안에서 난동 폈던 그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하루 종일 빨갱이 때려잡자만 글을 올려요. 트윗하고 페북에. 그런데 그거를 혹시 봇 아니에요? 봇? 아니, 봇 아닙니다. 실제로 그 친구 나 만나봤는데요. 설득하면 한번 해보려고 만나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친구가 25일 날 한 거를 이제 공유를 했는데, 그 친구의 그 친구인 것도 문제입니다. 국회의원 후보가요. 그하고 친구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그 글을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알람이 울리면서 보면서 심심하면 한번 리트윗도 하고 또는 공유를 한다는 거죠. 근데 트윗은 실수로 리트윗을 할 수 있어요. 솔직히 까놓고. 수동할트를 할 수 있는데 페이스북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은 내 얼굴이거든요. 내 주장과 똑같이 하면 공유가 안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아들, 내 자식, 내 조카, 내 친구, 고향 친구 다 묶여있는 게 페북 아닙니까? 실명이고.
그런데 이런 글을 리트윗한다는 얘기는 또는 공유한다는 얘기는 나와 그 친구와 생각이 같다는 걸 알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뭔가 스펙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 찌라시님이 얘기한 게 웃고 지나갔는데 그렇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떨어졌으니까 나도 국가기관이나 뭐 들어가야 되는데 또는 지금 권력이 하에서의 어떤 주요책을 받고 싶은데 뭐 스펙이 필요한 거지. 아니면 누가 시켰거나 한번 질러줘라. 이 조전혁이는요, 이번에 한전 선임으로 사회이사로 지정받은 게 처음이 아니에요. 2014년에 한번 선임이 됐다가 그만두고 나온 걸 또 재선임을 시킨 거고요. 거기에 앞서 2013년에는 대우해양조선의 사회이사로 있었어요. 엄청난 빽이 있나 보다, 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근데 이 사회이사라는 게 우습게 볼 게 아니라요. 차관급이에요, 대우가. 우와. 억대 연봉이요, 억대 연봉. 아, 근데 그 많은 떨어진 사람들 중에 조전혁이 왜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는 거야? 이 사람의 입이 필요한 거지. 조전혁이는 충성을 다하니까. 조전혁이는 그쪽의 친일 세력들의 뉴라이트의 얼굴이야. 그러니까 그 애를 박대하게 되면 다른 애들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시범 케이스로 얘를 발라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근데 조전혁이 왜 몸값이 올라갔냐면요. 정교조를 공격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요. 조전혁이 정교조한테 지금 내야 될 돈 있잖아. 그러니까 연봉에서 다 차업해야지. 이것도 정교조 하겠죠? 당연히 해야죠. 네. 정교조를 왜 공격을 해 몸값이 올라갔느냐면 국정교과서를 일반화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친일 성향의 교과서를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교에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최대의 걸림돌이 정교조였거든요. 근데 정교조를 3, 4년 전부터 공격하기 시작했죠, 조전혁이. 제일 앞에 서서. 그래서 몸으로 피멍 다 들었잖아요, 조전혁이.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몸값으로 대접을 그렇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다 걔네들은 다 이렇게 있어요, ABC가. 여기에 또 한 그에 명의 대한 애우죠. 또 한 명의 한전 사회이사로 이성한 전 경찰청장도 이번에 같이 선임이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잘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그 유병헌 사건에 대한 부실 책임, 그러니까 검시도 엉망이고 발표도 엉망이고 막 그랬다고 해서 책임지고 뭐가지 날린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이제 그 유병헌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걸로 갔는데 사실상 얘만큼 많은 걸 알고 있는 주둥이가 어딨어. 또 이거를 갖다가 또 냉큼 여당에서 있던 놈을 또 야당으로 체감은 무섭잖아.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을 때다 박아주기 위해서 얘도 한전의 사회이사로 넣었단 말이야. 조전혁하고 이성한 이 두 사람은 바로 오늘 나간 방송에 소요 방송에 청년들이 나쁜 정치인으로 분석을 해드린 그게 있었고요. 아무튼 전기를 만드는 한전이 도대체 이런 뉴라이트 찌꺼기하고 옛날 경찰 출신을 억대 연봉을 주고 사회이사로 쓰는 게 정상이냐 하는 것부터 국민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열받는 게 너무 전형적이에요. 이만기 같은 경우도. 우리 정권 자체가 이런 거잖아요. 친일파들이 자기 반대파를 빨갱이로 치부하는 그거잖아. 그게 지금 정치의 컨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친일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이재정 교육감을 아무 이유 없이 빨갱이는 사살해버려야 한다 이렇게 전에 이재명 시장 처단 참수하고 총알, 좀 똑같은 걸로 총살. 요거를 이만기 씨가 이렇게 해대고 있으면은 뭐 어떤 분들이 이만기라는 사람한테 네 수준이 그렇지 뭐 이렇게 댓글을 단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게 저는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서운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이 이면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정 교육감을 왜 죽이려고 할까요? 왜 총살을 시키고 싶을까요? 누굴까요? 제일 수혜가 누구죠? 총을 맞아 죽으면? 그냥 국정교과서 하고 싶어하는 저 퍼런 대문집 사는 아줌마.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음에 이재정 뒤에 교육감을 하고 싶은 놈이겠죠. 그럼 그 하고 싶은 놈은 누구죠? 조전혁이야? 아니. 전에 제가 조전혁을 얘기한 거 아닙니다. 출마했지만 그 세력은 반드시 이재정이 죽어줘야 다음에 자기들의 교육감을 하거든요. 그리고 교육감은 왜 그들은 하려고 하죠? 네, 국정교과서.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거죠. 그 세력들이에요. 교육감이라고 하는 자리가 알고 봤더니 진짜 광역자치단체장만큼 중요한 자리더라고요. 더 중요하죠, 사실은. 교육을 네, 엄청나더라고요. 네. 지인보 교육감들이 있는 곳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새누리당 쪽에도 함부로 뭘 못하잖아요. 야, 그런 면에서는 그런 타겟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안 중요해 보이는데 전반적인 사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 그래서 일부러 노리고 지금 타겟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아니, 이거 제 주장이기도 하지만 명확한 애들이 하는 짓이 그겁니다. 조전혁이 정교조를 공격할 때 5년 정도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교과서를 국정화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처럼 급급하게 싸우지 않아요. 계획을 수려서 10년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국정교과서 10년 준비했어요.
룰라이트부터 체계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최대의 적은 누구냐? 정교조다. 그럼 정교조를 힘을 쓰지 못하도록 노동조합 설립증을 받는다. 여기까지. 일사불란하게 쭉 진행하잖아요. 명단을 공개. 그리고 벌금 물어 3억. 그리고 그 명단이 이미 다 사회적으로 공개돼 버렸어. 그랬잖아요. 다 공개됐잖아요. 공개해버렸잖아. 공개하고 타격을 먹여. 그 다음에 계속 정교조를 공격하면서 탈퇴시키게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설립증을 샥 뺏어버리잖아. 예, 여기까지 가고 국가의 모든 지원금을 끊어버렸잖아요. 그럼 신비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보기엔 이만기 씨 머리로는 모르는 이야기예요. 아니, 이만기는 모르는데 이만기를 뒤에 조종한 사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만기가 뒤에 조절한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했지. 그 장모님이신가? 백년선님에 나오는? 그렇지. 그러니까 정말 이만기 종아리는 정말 좋아했는데. 진짜 그 종아리 하나는 정말 일품인데요. 이만기라고 하는 사람이 전에 우리가 그 선거날 나갔던 방송에는 워낙에 많이 편집이 돼가지고 이야기가 왜냐면은 TV에 무슨 사위 나오는 프로그램에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게 돼서 그런 걸 다 쳐냈단 말이에요. 나로 내려가고요. 뭘 했냐면 법조인 게이트를 지금 일주일째 까고 있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까고 있냐면 지금 KBS를 제가 오면서 한번 봤어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북한 뉴스가 정확히 9분 40초가 나갔습니다. 이번에 지금도 그래요? 예, 9분 40초 나가고 바로 법조인 게이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안철수가 나옵니다. 예, 안철수가 박지원 원내대표를 통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더민주 새누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약 한 10분 정도를 북한과 법조인 게이트 두 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버이연합은 왜 정경련돈을 받았었냐 그랬더니 우리 노인들 불쌍한 단체에 밥 좀 먹으려고 서울시에다가 자금 지원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가 무조건 거절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사실이냐 하고 기자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 2012년 그 당시에 돈을 받기 시작할 당시에 이름이 이 희망나눔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버이연합이라는 말 자체는 최근 들어와서 이름이 바뀐 거고 그 전에는 희망나눔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이제 말하자면 외부에서 삥 뜯을 때 약간 앵벌이 스타일로 이름을 건 거지. 그랬는데 돈이 와서 꽂히기 시작하니까 신청 자체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시기부터. 이 시기라고 하는 게 이 청와대에 있다는 그 허 행정관 이제 허연준이라고 이름을 아예 다 까네. 허연준 행정관을 통해 가지고 거래가 시작된 시점이었고 이 시점부터 어버이연합이 아닌 다른 보수 탈북 단체들까지 다 허 행정관이 주물럭주물럭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이 허 행정관의 어떤 지시, 이게 뭐 시위 지시겠지. 지시를 안 따르면 지원하는 예산을 잘라버리거나 지급을 보류하는 식으로 그 불이익을 줬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단체들이 자 데모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 제가 먼저 갈게요. 그리고 막 경쟁을 했다는 거야. 심지어는 그 어머니 부대하고도 엄마 부대 봉사단하고도 경쟁 관계를 했다는 거야. 먼저 좋은 자리 가서 알바 가서 먼저 시위하고 사진 찍히려고. 야, 이 대단한 그 뭐라 그러지? 이 앵벌이 조직들을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거느리고 있었던 거지, 청와대는. 그 둥구리님 있잖아요. 이분이 어버이연합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셨더라고. 근데 어떤 시위를 했냐면은 일당 2만 원이 뭐냐, 최저임금 보장하라. 아니 그건 일당이라고 보기 그렇지 시급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뭐 어쨌든 간에 그래갖고 어버이연합 회원분들 나오셔가지고 상욕을 하면서 근데 거기 전혀 안 꿀리시대 둥그리 그분. 그러면서 그쪽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보수단체 돈 받고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래갖고 감정 싸움 붙었던 그 미디어 몽구의 동영상을 좀 보기도 했는데요. 아니 그분이 좋은 얘기 하시더만 아유 아버님들 고생하셨는데 3만 원은 받으셔야지 2만 원 와 약올르겠다. 거기다 또 발끈하고 니네들은 동원할 때 5만 원 준다며 5만 원. 갑자기 거기서 막 노동력 그 착취에 대한 비용 착취에 대한 얘기가 막 서로 오고 가더라고 고성으로. 근데 그분들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기엔 그거잖아. 어버이연합 지도부가 뭐랄까 슈킹을 좀 하고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회비까지 받았다니까요. 매월 거기 몇백만 원 정도 거쳐요. 200~300만 원씩. 그러면 철없는 노인들 같은 경우는 일당 안 받으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대규모의 인원이 필요할 때는 그 탈북 노인들 데려다가 일당 주고 쓰고 이런 메커니즘이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그 노인네들은 정보가 이렇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느낌은
자기들은 정말 애국 보수단체라는 느낌을 갖고 언론에서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라고 믿고 있는 노인들도 있을 겁니다. 막 이렇게 삿대질하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언론이 지금 우리를 모함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머릿속에 사고 구조가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로 지금도. 아니, 그래서 어쨌든 돈을 받은 사람은 있을 테고 모집책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정말 자기가 뭔가 관념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구나라고 해서 스스로 나와서 자기 돈을 반납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게이트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받은 사람 돈을 줘야 되고, 예. 누가 또 그 돈을 중간에서 횡령했는지 등등을 점화적으로 밝혀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총액이 얼마 정도 정경련이나 국가기관들이 지원을 했는지도 밝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이 단체들이 관변 단체거든요. 네, 국가의 혈세를 받은 단체입니다. 일부. 그러니까 이런 단체들은 반드시 대차대조표를 공개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 저는 그게 우스운 얘기로 했지만 최저임금도 보장 안 되고 집회에 동원되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야. 아니 우스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럼 예. 밥값은 제대로 지급이 됐는 건지, 예, 아니면 임금을 갈취는 하지 않았는지 중간에 이런 종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꼭 어버이 연합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게이트를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됐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보자는 거예요, 이게. 아까 지금 그 서울시 이야기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쪽에서 돈을 안 줬다고. 2010년도에 1,100만 원 자금이 지원된 적이 있다고 서울시가 오늘 밝혔는데 그 당시가 오세훈 서울시장 때입니다. 오세훈 때. 근데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정말 저는 할 얘기가 이 양반들한테 많은데 현장에서 직접 많이 싸우고 그러니까. 근데 세월호 때 있잖아요. 군복리 입고 청문회 때 바로 사무실 앞에서 청문회장이 시끄러울 정도로 마이크를 대고 군복을 입은 상위군 용사들 고엽제전회도 있고요. 한 100명이 넘도록 집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또 여성 시민들한테 특히 기회다 대고 제가 방송에서 말 못합니다. 온갖 성희롱을 해요. 기회다 대고 해요 실제로. 그리고 온갖 쌍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 부대도 최근에 사실은 강화문에서도 저하고도 또 이렇게 있었잖아요, 마찰이. 그러니까 엄마 부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교조나 전공로 사무실 같이 있을 때 앞에서 계속 기자회견을 1인 시위했었거든요, 이분들이. 전공로 전교 재차라고. 근데 이런 거. 그 다음에 국정교과서 아까 어제도 며칠 전에 우리 FA에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 기자들보다 더 빨리 알았잖아요. 보수단체 어르신들이. 그런 거 종합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사회 유명 인사들을 테러하는 사건이 있었죠. 싸대기를 때리거나 이런 사건들을 우리는 이제 정신병자 정도로 취급하고 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가 또 있어요. 일부 종교단체가 연루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일부 종교단체가 선교 등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 국가를 장악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고 있단 말이죠. 이런 전반적인 흐름에 있을 때 이분들의 활동은 좌우 영역을 넘나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김무성이 공천 대항했을 때 도장 갖고 도망갔을 때 어버이연합에서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김무성 물러나라 뭐 이렇게 이제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해가 없어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렇다고 친다면 이건 전위부대거든요. 돈만 받으면 그냥 가서 집회하는 단인데 이들을 누가 움직이느냐.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봤을 때 제가 볼 땐 국정원과 청와대 외에는 없다. 그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리고 중간에 추선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좀 어느 정도 품위 유지하니라고 이제 횡령도 좀 있었을 거고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 지도부들이라고 하겠죠. 지도부들은 좀 고인건비를 좀 받거나 아니면 특히 특혜 등을 좀 받았겠죠. 다른 데서.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문제는 정치권도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권도.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들을 움직이는 권력은 지금 살아있는 권력인 거죠. 정말 무서운 건데 저는 이제 이게 밝혀졌기 때문에 저는 온 국민이 좀 관심을 갖고 이런 관제 데모, 그다음에 혈세를 직접 지원하거나 간접 지원하는 이런 데모들은 좀 사라져야 된다. 그럼 우리는 뭐냐? 맨날 토요일마다 집회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줘야 되나 그럼 수당을? 아니 전번에 누가 그랬잖아요. 진보나 보수나 할 것 없이 집회는 전부 입금입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어느 아주머니가.
그러니까 아까 제 얘기처럼 이 사람들은 뭘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도 모르게 모든 진실을 자꾸 실토하는 이상한 행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세팅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원해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전부 줄줄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고 자기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줄을 몰라. 그러니까 이게 외상이 없어요. 이게 무려 20여 차례가 넘도록 5억 2천이라는 돈이 오고 갔는데 돈이 올 때마다 데모가 일어난 거야. 2012년 2월 21일 1,800 입금하자 한미 FT 적극 지지 이틀. 그렇지. 그렇게 13년 9월 노령연금 축소 나올 때 1,000만 원 입금되자 바로 어버이연합 지지 성명 발표. 지방선거 때 2014년 3월 27일 날 국정원에 대한 그 검찰 수사가 딱 나타나자마자 1,500만 원 꽂히고 바로 그냥 정경련 앞에서 지지 데모. 이런 식으로 이게 모든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금하고 시위하고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아구가. 근데 이렇게 외상 없는 장사가 있었네 대한민국에. 어디 용역이나 뭘 시켜도 말이야. 보통 결제가 한 달 반 이건데 이 집회와 시위에 연관된 이 모든 자금들은 전부 철저하게 결제와 동시에 액션이 이루어진 거야. 요는 이 부분에 결재권을 쥐고 있던 정경련의 그 수석 부회장이란 친구가 이승철이었나? 27일 날 미국으로 떠버린 거야. 이거는 검찰 수사를 해도 이게 어떤 과정으로 해서 이게 돈이 지급됐는지 실무자를 벌써 빼돌린 거란 얘기지. 이 정도 되면 본격 수사를 한다고 해도 RCS나 기존에 있던 어떤 수사와 똑같이 실무자 없음으로 인해 갖고 증거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왜? 장부도 없다. 붙인 사람도 모른다. 결재권자는 미국에 있다. 이러면 어떻게 조사할 거야? 스킬도 똑같아. 빠져나가는 스킬도. 저는 지금 즉시 구속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경련 회장이요. 허창수도 지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수뇌부들은 직접적으로 권력에 누가 정점에 있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이 정경련이 그렇게 호락호락 단체가 아닙니다. 그 돈이나 뺏길 단체. 김대중 대통령은 권위적이지 않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교훈을 갖는다면 아주 나쁜 경험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저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와닿았던 거는 그 한 권을 딱 읽고 나니까 불끈 용기가 솟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책이 저한테 준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제가 좀 행복해지네요. 그 말 들으니까.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가급입니다, 여러분. 김대중이 남긴 불멸의 유산, 행동하는 사람들의 책.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어버이연합 게이트 그런 표현까지 나왔잖아요. 까도라는 표현까지 나와서 까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게 이렇게 돈 잘 버는 수익 사업인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블루오션이요? 재벌들이 현금으로 차명 계좌에 딱딱 꽂아두지. 나가는 지출은 컵라면 몇 박스하고 일당 2만 원만 주면 되지. 야, 이게 대충 1년에 한 1억 2천 받았나 보다 하고 계산했는데 이게 5억. 지금은 이제 그 이상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새끼 빌딩 샀겠는데? 이거 빨리 뒤에 재산 조사해봐야 되겠는데?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버이연합에서 일베 회원 고소했잖아. 그런 말 함부로 하다가. 아이고, 난 그렇게 생각한다고. 자, 어쨌건 간에 어버이연합에 관련해서는 그런 것도 경계를 좀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추선이 쪽에 비리로만 몰고 가버리면 청와대, 국정원, 정경련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측면도 경계를 좀 해가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 세트로 욕먹어야 될 놈들인데. 근데 화제는 그런 거라니까. 정경련은 원래 그런 놈들, 국정원도 원래 그런 놈들, 청와대도 원래 그런 놈들인데 추선이 새끼는 죽여야 돼. 이렇게 분위기를 몰고 가버리면 꼬리 자르기야 이게. 그래서 지난 방송에도 걱정했지만 지금 어디 마티즈 타고 번개탄 맞고 있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럽다니까. 지금도 안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걱정되는데요. 추총장. 자, 근데 그중에서 지금 최근에 또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차명 계좌가 하나 더 까였는데요. 이게 희망나눔이라고 하는 단체도 차명으로 하나 드러났는데 이것도 어버이연합 계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했던 것이 참 이 사건은 되게 신기한 게 의외가 없어. 그냥 예상했던 대로 그냥 하나씩 밝혀지는 거야. 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 이 계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계좌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지 없어. 우리가 지금 번개탄 이야기도 이거 사실 좀 불안하다 이거. 번개탄 마티즈 얘기는 하지 마요. 왜?
아니 정말 내일쯤 또 자살 당하셨습니다 이럴까봐. 제발 있잖아요. 좀 마티 좀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번에는 좀 빨간색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차명으로 드러나고 있는 게 베델 선교재단, 그다음에 비전 코리아, 그다음에 희망나눔 이런 유령의 단체들이 차명으로 이렇게 돈을 받아 챙긴. 이게 까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3개, 4개 이런 느낌이 아닐 것 같아요. 수백 개 나올 겁니다. 네. 이게 전경련이라고 하는 게 원래 경제인 모임 단체인데 전경련이 돈을 주고 따로 SK나 CJ가 별도로 돈을 줬다. 왜 줬니? 그랬더니 무서워서 줬다는 거야. 어버이 연합이 왜 무섭지? 그러니까. 협박. 그러니까. 난 너무 웃기는 협박당해서 줬대 어버이 연합한테. 도대체 어버이 연합이 그 사옥에 밀고 들어와서 뭐 사옥에 불을 지를까봐 겁이 났을까? 이거는 뒤에 얼마나 겁나는 배경을 달고 있느냐, 얘들이 그걸 팔았느냐, 또 실증에서 보여줬느냐가 드러났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런 짓을 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요, 뭔가 자기는 해명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다 시인이 되는 아주 해괴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테면 아까 정경련이 자기네들은 삥을 뜯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정경련을 삥 뜯을 수 있는 사람이 다 과연 누구냐는 거야. 정경련이 겁을 먹고 아이고 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려면 어버이 연합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 뭔가 무시무시한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 난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너무 웃긴 게요. 청와대에서 해명이랍시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통상적인 업무 소통이었을 뿐이지 따로 집회를 지시한 적이 없대. 아니 청와대 행정관이 통상적인 업무를 그 어버이연합이라는 그런 허접한 단체랑 뭘 주고받을 게 있어요. 그 신비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청와대 행정관이 그 어버이연합이라는 어떤 임의 민간 단체와 통상적으로 주고받을 그런 업무라는 게 있기는 합니까? 안녕하세요. 순대곱창 버섯 전골 전문점 순고민의 대표 안영근입니다. 순고민이란 브랜드는 고급 수제 순대와 한우 곱창을 융합하여 첫머리자를 따서 지어낸 브랜드입니다. 참 정감 있으시죠? 현재 순고민에는 전국 53개점이 오픈하여 투자 대비 점주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브랜드라 자부합니다. 전국에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지만 순고민의 프랜차이즈는 가맹 점주님과 상생한다는 기업 이념으로 판매가 대비 높은 마진을 보장하여 드리므로 어느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높은 마진율을 보장하여 드린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술안주로 식사 대용으로 많은 고객님들이 순대 맛이 일품이며 술안주로서 딱이다며 입에 칭찬이 마르진 않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여 가맹점주님과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고빈의 프랜차이즈가 되겠습니다. 순고빈을 검색해보시고 창업 문의는 051-555-6611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궁금해요. 먹어봐야 알아. 직장에 다니다 회사가 망해서 급여를 못 받으신 분,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체당금입니다. 노동법은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못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회사가 망해도 사장은 잘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곽승훈 노무사 010-9922-7766 처음 뵙습니다. 예, 저도 처음 뵙습니다. 몽고에서 들어온 말뼈를 그거를 아주 미세 분말가루로 갈아가지고 환으로 만들면 칼슘의 흡수율이 굉장히 높다네요. 특히 몽골 말은 뛰어납니다. 식약청에서 이미 병밀 검사 해가지고 합격한 식품이에요. 칼슘의 흡수를 돕는 마그네슘이라든지 비타민 C라든지 비타민 D3를 첨가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이나 폐경 전후의 여성들한테 다육기에 있는 청소년한테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말이 지금 칼슘의 대명사 같은 건가요? 대명사죠 원래는. 근데 그게 비싸고 못 먹으니까. 말뼈로 만든 칼슘 보충제 마슘환 www.한글로 칼슘명가.com 070-4241-4545 말로 만든 칼슘 환이란 뜻이에요. 마슘환. 아기 돌잔치, 결혼식 답례품, 단체 기념품 등 이 세상에 없는 것도 맞춤 가능하다는 갤러리 기프트. 새날의 많은 애청자들이 이곳에서 단체 선물을 제작하였고 사장님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감동했다는 피드백을 보내주셨습니다. 연대를 실천하시는 애청자님들과 욕 대신 감사하다는 말을 듣게 해주신 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www.gallerygift.co.kr 1666-5404
있죠. 뭐 집회를 어떻게 해달라? 그러니까 자기네 말로 그러니까 그건 마치 원래 어떤 정부 부서들끼리 하는 얘기일 때 가능한 그 해명이잖아요. 뭐랑 뭐는 그냥 통상적인 업무 교환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원래 그런 업무가 있을 때 그게 얘기가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어버이연합을 파트너십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데서 파트너십. 그러니까. 제2업체? 네, 자기네는 이게 아니라는 말을 한 거지만 사실은 그래? 통상적인 업무를 계속 가져가고 있었다는 얘기로구나. 라고밖에 들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정경련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수없이 얘기를 드리지만 정경련 단체는요. 그렇게 호락호락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집행을 하더라도 회원들의 인준을 받아서 집행하는 거지. 사무국이 사무국장이 무서워서 저 어버이연합한테 돈을 줬다. 이 세상은 돈이 주인인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경련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치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청와대와 검찰과 새누리당 당 저 고소해도 됩니다. 저 자신 있어요. 제가 어쨌든 지방 말단 공무원이었지만 감이 있는 거잖아. 이런데. 그러니까 정경련은 반드시 1,000만 원을 주면요 1억을 받아가는 단체입니다. 꼬리 자르기예요. 예, 그러니까 거지 뭐. 이게 정경련 진짜 보면 이게 아까 말하던 삥 뜯겼다. 제가 이 말에 지금 분노해서 그러는 건데요. 정경련 삥 뜯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손에 쥐었다 놨다 하는 단체가 어버이연합 그까짓 게 무서워서 삥 뜯겨요. 그러면 정경련이 삥 뜯길 만큼 무서운 단체는 어디냐? 저는 국정원도 아니라고 봅니다. 청와대가 직접 지시했다. 그리고 청와대는 부처를 통해서 정경련 소속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지 않고는 이 돈을 비자금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게 제 확고한 신념이고요. 여기에 아까 그 차명 계좌도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경찰, 청와대, 검찰, 새누리당이 다 국정원까지 연합으로 컨트롤 타워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전에 길거리에서도 계속 이런 의혹을 제가 제기를 했었는데 그 의혹적인 측면은요.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시민도 마찬가지고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경제권도 마찬가지고 동시에 컨트롤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컨트롤 방식이 매우 허접하고 매우 불완전한 컨트롤 방식이에요. 마치 유병원을 추적했던 그 방식. 그다음에 세월호라는 재난을 허접하게 극복하는 방식들, 그다음에 메리스를 극복하는 방식들이 비슷해요. 지금 어버이연합 이 게이트 사건을 접근하는 것도 되게 어리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정관이라겠으면 무슨 소리냐? 난 개인적으로 그놈한테 그냥 문자 썼다. 이 정도로 끝낼 건데 아까 진미님이 지적했잖아요. 업무 협약이라는 얘기는 오랫동안 청와대에 앉은 행정관이 파트너십으로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쭉 찌르면 아니 업무 협의했는데 뭐가 죄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게 무슨 자기가 그 말을 하면 안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얘가. 근데 박근혜 씨가 언론사 국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세월호 이야기도 했고요. 어버이연합 이야기도 했는데 자기는 전혀 모르는 것 같은 이야기? 이거는 그런 거잖아. 자기가 관장하고 있는 청와대 행정관이 어버이연합을 사주해가지고 세월호 반대 집회를 했다. 거기에 대한 자기 자신의 어떤 죄송하다는 언급도 없던데요. 정말 사람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고.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저는 아이라고 부르잖아요. 박근혜 이 아이가 미디어 언론사 국장급 이상들하고 미팅 이후에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버이연합이 완전히 수면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게 지금 통장이 다 드러난 상태입니다. 입금 통장이 다 드러난 거고 비자금 통장이 다 드러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지금 금융실명제거든요. 이건 금융실명제법 위반이에요. 위반이고 이런 경우에는 진짜 검찰이 왜 이렇게 조용하고 있죠? 왜 그러는 거죠? 저는 이해가 고소 고발이 안 돼서 그런 건가? 아니죠. 검찰은 인지만 해도 수사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인지. 원래 대한민국 검찰은 인지하면 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4,600만 건의 정보통신 기록을 다 들여다본 우리 검찰이 조용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 검찰은 이게 순수한 선교활동 지원과 구호 활동, 급식비로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 근데 왜 검찰이 나서고 경찰이 나서고 정치권이 시민사회단체가 전면으로 나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거 한번 보자고요. 주인이 누구인지. 이들은 있잖아요. 어쨌든 세월호의 참사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이 304명이 침몰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도 비난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공격한 건 단지 세월호 유가족을 공격한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노동조합 집회를 할 때 집회를 못하게 반대쪽에서
이걸 방해한 테러했죠. 엄청났죠. 네, 농민 집회에서도 농민들을 공격하는 테러를 했죠. 그다음에 한일 협상 무효라는 그러니까 위안부 협상에 대한 구역적인 협상에 대해서도 이들은 찬동하면서 그를 반대하는 국익 차원에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테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를 파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테러라 하면 솔직히 말하면 폭탄 들고 폭파시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총성 없는 테러거든요. 이거는 관변 조직이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시키는데 앞장섰다. 그리고 그것들을 경제인 연합회에서 정경련에서 어쨌든 돈을 대주거나 또는 특정 국가기관들에 의해서 돈이 지원되고 컨트롤됐다라는 건 이건 제가 볼 때는 최소 박근혜가 사퇴 사건이고요. 관련자 저는 구속 사건이에요. 이거 그냥 넘어갈 사건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항상 똑같은 걸 노무현 정부에 대입을 해보잖아요. 노무현 정부가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에다가 모르게 돈을 주고 친정부적인 관제 데모를 하라고 시켰다. 여기 드러났다. 사태감이에요. 아마 이거 조중동이 불을 뿜었을 거예요. 거의 한 달 반짜리죠 이게. 또 헬기 띄우고. 네, 헬기 띄우고. 나 진짜. 우리나라가 법치가 붕괴된, 그러니까 이 나라의 마지막 보류가 사실은 종교인과 재판부거든요. 검찰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은 이유가 정의를 수호하는 거였잖아요. 정의 수호. 그런데 그들이 지금 침묵하고 있죠. 그 사이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기독교, 개독교라고 욕했던 부분이 바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선물 세트입니다. 이게 선물 세트로 사회를 파괴하는데 앞장섰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조사에 돼야 될 감사원이나 또는 검찰이 침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들을 조사하고 진실을 밝힐 수 있죠? 밝힐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호가 똑같게 해야 되는 거죠. 유병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국민들은 살았다고 보는 거잖아요, 지금. 시세 바꿔치기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신뢰가 붕괴된 상태에서 검찰들이 지금 침묵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검찰한테 짱돌을 던져야 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그 조중동 이야기 아까 했잖아요. 손석희의 뉴스룸에서 그런 비유를 한 적 있어요. 언론을 개에 비유한 거. 처음에 이제 워치독, 권력을 감시하는 그런 의미의 좋은 의미고요. 랩독은 애완견, 권력의 애완견 그런 거고. 가드독은 아예 권력을 지켜주는 건데 제일 심각한 게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용어가 하나 있어요. 슬리핑독. 뭐예요?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언론. 처자빠자는 그 한여름 개 같은 거지 쉽게 말. 그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터져도 말하지 않는 지상파. 심지어는 지금 종합 일간지 중에서도 어버이연합 보도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것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가 정경련이 실질적으로 맞는 신문인 겁니다. 당연한 걸 거고. 그 KBS, MBC가 JTBC 보도하는 분량의 50분의 1도 안 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안 밝힌다고 해서 국민들이 이걸 모를까 싶기도 한데 실제 이런 얘기 했을 때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깜놀하는 사람들을 실제 만나게 돼요. 지금 이게 벌써 일주일 때인데. 이 언론 역할이 이렇게 크더라니까. 아니 뭐 그 노인 양반들이 그럼 돈을 받았으면은 돈 많은 단체에서 뭐 나라 생각해서 고생한다고 주셨겠지. 뭐 스스로 이렇게 가드를 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얘기를 나눠보게 되면.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의뢰껏 무슨 비리가 나면 뭐 그랬을 거야. 무슨 이런 게이트가 드러나면 뻔히 그랬겠지. 그리고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문제더라고요. 이미 한국 사회는 도덕이 붕괴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게 정말 무서운 사회라고 외국에 이제 보고서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도층이 이미 도덕이 붕괴된 나라, 그래서 추락하고 있는 나라를 한국으로 찍고 있거든요, 외국 전문가들이. 그런데 스스로도 어떤 걸 이게 아까 미디어 얘기하고 그 얘기를 합쳐보면 이런 겁니다. 미디어가 우리가 말하는 메인이 떠들어주면 가장 신뢰가 높은 KBS가 떠들어주잖아요. 이 문제가 심각성을 느끼거든요. 근데 안 떠들어줌으로 인해서 뭐 또 하나 터졌나 보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여요. 그게 슬리핑독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러기 전에 우리가 암암리 저들은 돈 받고 집회 나온 사람이 이렇게 몸속에 이미 저항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는 거야. 면역돼 있는 거야. 면역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충격이 아니니까 실제로 이게 얼마만큼 큰 사회냐면 차라리 저는요. 폭탄이 하나 어디에 터져서 꽝 하고 터지는 충격보다 이거는 보이지 않게 사회를 파괴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파괴를 하고 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한국 사회가 미디어 분야에서
커뮤니케이션 학에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신구 세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완전히 두절된 나라라고 분류되거든요. 국제사회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더욱더 이념적으로, 투표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절단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저한테 쪽지가 왔었어요. 실제로 어떤 쪽지가 왔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저는 그 젊은 친구한테 그게 고등학교 지금 2학년이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하철에서 어르신들이 오면 일어났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금은 안 일어난대요. 어르신이 오면. 그래서 왜 안 일어난대 그랬더니 어른이 어른 같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겁니다. 또 돈 받고 집회 나간 사람, 세월호 그 배지 뜯어버린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조작을 국가가 하고 있고 국정원이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 폭탄 하나 터진 테러보다 더 무서운 테러라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생길 거다 이후에. 우리가 세월호 당시에 그 반대 데모를 하는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사람이 돼서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욕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시하고 운영은 청와대가 하고 정보 제공하고 안전보장은 국정원이 정보를 대주는 거예요. 인력을 동원하는 거는 탈북단체나 노인회들이 집중적으로 여기 역할을 담당하고 자금줄은 정경련이나 경우회, 안행부가 심지어 정부 자금을 대줬어요. 이런 집회를 하고 나면 그 현장에서 언론이 들어와가지고 마치 그게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냐 이것만을 띄워가지고 사람들을 일방으로 몰았다는 거지. 이 시스템이 계속해서 2012년도부터 꾸준하게 가동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서. 그럼 이제는 아주 노골화 돼버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전혀 말하자면 이해를 할 수 없는 행동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니퍼트 대사 다친 상황에서 거기서 무슨 뭐 기원제를 지낸다든지 시진핑이 왔다고 인공기를 흔들면서 어버이 연합이라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대통령 말을 안 듣는다고 일개 국가 아니지 자기들이 지금까지 뒷배경을 받은 여당의 대표를 물러나라는 데모를 할 때까지 이거 자체를 마치 개인 조직 운영하듯이 멋대로 써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그동안 할 때도 참 노인네들이 오지랖도 넓어 별의별 데 다 간섭을 했는데 이게 다 돈 받고 한 짓이었다는 거 아니야 지금 드러나는 게. 그러니까 어버이 연합이 들고 다니는 피켓을 보면 그건 기획되지 않고 전문가가 하지 않고는 그 피켓이 나오지 않아요. 누군가 퀵으로 배달해 준 거야. 당연히 그런 거죠. 아니면 문구를 배달하거나. 이 노인네들이 손으로 쓰는 게 없어. 국정원이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거라는 말. 사진하고 인쇄를 삐까번쩍하게 해갖고. 지금 우리 애청자분들 이게 뭐 별거 또 다른 사건 하나 터졌겠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탈북자 얘기를 한 번만 다시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북한에서 그 고생해서 목숨을 제가 아시는 분 지금 친하게 지인으로 되신 분이 한 분 있어요. 여성분인데 지금 시집가서 잘 사시는데요. 그분이 북한에서 탈출할 때 3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잡히지 않기 위해서 태국으로 넘어갔다 태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 과정이 7개월이 걸렸는데 북한에서 교사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이제 도움을 많이 드렸을 때가 하나원에 있을 때 제가 많이 도움을 드렸어요. 돈으로 도움을 준다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제 많이 의지를 제가 해드렸죠, 그분이. 근데 그분들은 북한이 싫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통제와 이런 걸 싫었고요. 그다음에 남한의 자본주의 능력, 그 사람은 이제 북한에 좀 능력이 있었으니까요. 한국에 나가면 북한보다 더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목숨 걸고 탈출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을 또 다시 이중 간첩으로 만들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자. 국정원밖에 없죠. 예, 그 다음에 그들을 죽음으로 몰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을 가진 자가 국정원이거든요. 북한에서도 그런 통제가 싫어서 넘어온 사람을 또 여기서 통제하면서 집회 안 나가면 더 간첩으로 몰아볼게 협박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적응하기도 어려웠었고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 다음에 남한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워할 만큼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시 혐오단체로 만들려고 하는 이건 있잖아요. 남북을 영원히 갈라놓는 겁니다. 이런 개쓰레기 같은 짓을 국정원이 하고